네, 자, 여러분들 그 총평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우리 꼼꼼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총평.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총평은 작년 평가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따져봤을 때 작년 평가원보다 문제가 쉬웠다. 전반적으로 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예상 1등급 컷을 온라인에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너희들이 정말 지구학 공부를 정말 안 했구나. 근데 이제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만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지구과학이 조금 만만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여름방학 이후부터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쉬웠어요. 단 1, 2, 3단원은 쉬웠지만 전체는 난이도가 20번 문제가 좀 높았어요. 그게 좀 적나라하게 좀 극과 극이 좀 드러나는 이런 평가 문제였는데 어쨌든 1, 2, 3단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9평을 보면 알겠지만 1, 2, 3단원에서도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꼼꼼히 챙기시고 그 다음에 전체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내가 항상 20번 문제가 요즘에 나오는 유형이 어떤 건지 얘기했었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20번 문제. 항상 그림이 주어지지 않고 구의 그림이 주어지지 않고 자료상에서 방위각 고도 이런 것들이 나온 상태에서 추론하는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그 20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좀 문제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 있지.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천체 문제들 말고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서 사고력을 자꾸 확장시켜야지 20번 문제가 해결이 가능할 거야. 물론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빨리빨리 푸는 천체 문제도 해야 되겠지만 조금 기초가 돼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오래 걸리더라도 깊이 있게 사고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 식스센스 모의고사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알겠지? 그런 것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 자 총평은 거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표는 태양계 행성 가나의 특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런 건 뭐 너무 쉽죠? 둘 다 CO2로 되어 있네. 연습 많이 했지? 그럼 이산화탄소 대기로 되어 있는 행성은 둘 있었죠. 하나 뭐 있었어? 금성. 또 하나 누가 있었지? 화성이었지. 근데 금성은 CO2가 굉장히 많아서 짙은 이산화탄소로 돼 있어서 대기압이 높죠.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금성이네. 설마 1번부터 어려워했던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지금 기압이 매우 낮죠. 얘가 누굽니까? 화성이에요. 근데 쌤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화성이 대기압이 매우 작고 대기가 희박한 건 맞지만 어쨌든 CO2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 화성 온실효과 일어난다라고 해야 돼?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 온실효과 일어나는 겁니다. 금성보다 온실효과가 적은 거지 일어나는 거야. 이것도 과거 평가에서 한번 나왔던 거지. 물론 온실효과는 금성이 훨씬 더 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금성 정리할 때 솔루션 테크트리에서 어떤 얘기 있었습니까? 금성 정리할 때 짙은 이산화탄소 되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으로 금성의 표면을 관측하기가 어렵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그치? 자, 거기까지 정리하고 기억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온실효과는 가가 나보다 크다. 맞습니다. 됐고요. 자, 대기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자, 당연히 기압이 크니까 대기의 평균 밀도도 크겠지.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디귿. 태양의 광도가 현재보다 커진다면 가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려볼까요?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 가능지대가 1AU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죠. 지구. 근데 금성은 있잖아. 처음 탄생 시점부터 지구보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았잖아요. 그치? 여기 있었단 말이야, 금성. 그래서 금성은 지금 현재도 생명 가능 지대보다 앞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물이 액체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라고 해야 돼?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치? 반면에 자 화성 같은 경우는 생명 가능 지대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상태로 존재합니까? 물이 고체 상태, 주로 얼음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상태에서 태양의 광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생명 가능 지대가 더 멀리 멀어진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광도가 증가할 경우에는 화성이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지. 금성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더 없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조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생명 가능 지대가 광도가 증가하면 생명 가능 지대가 뒤로 밀려나는 것도 맞지만 이 폭 자체도 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 넓어진다 그랬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우리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요런 얘기까지는 좀 해볼게요. 자, 뭐를 얘기할 거냐면 금성은 탄생 시점부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었어. 거의 다 수증기였어. 그럼 뭐를 만들 수 없었다 그랬지? 바다를 만들 수 없었어.
지금 이 문제는 1단원 문제이기도 하고 천체 문제이기도 한 거야. 그지? 그럼 바다를 만들 수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기 중에 많았던 CO2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거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아지게 된 거지.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반면에 지구는 어떻죠? 지구는 탄생 초기부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많았던 이산화탄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바다라고 하는 것은 CO2가 저장될 수 있는 일종의 저장소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지구와 금성의 차이가 되는 거야. 됐지? 참고로 얘기한 거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자, 탄소의 순환과 관계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지구계를 구성하는 각 권역 사이의 탄소 순환 과정을 나타낸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탄소의 순환 문제인데 A를 보자. 스몰 A를 보면은 화산가스의 분출이래요. 그럼 볼 거 없죠. 화산가스 분출이라는 얘기는 화산은 직권에서 터지는 거니까 직권에 있었던 탄소가 어디로 가는 거야? 기권으로 가는 거지. 그럼 직권에 있었던 탄소가 기권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무슨 권? 직권.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건? 기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합시다. 화산활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체가 뭐였지? 얘들아 여기 인간 깜봐. 빨리 대답해. 뭐였지? 수증기였지. 너희들 지금 다 시험 점수 다 잘 나왔잖아. 그치? 떡하니 내 자신감 있게 시험지 딱 꺼내놓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수증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CO2가 두 번째로 많았지. 그치? 수증기나 CO2 같은 온실 기체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가스로는. 됐죠? 여기서 CO2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탄소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 봅시다. B를 보면은 석탄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석탄의 형성. 자, 석탄은 B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네요. 그럼 석탄을 만드는 거니까 생물들이 죽어서 지층 속에 쌓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직권. 맞죠? 그 다음에 자, D를 보자. 탄산염의 침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탄산염이 침전되면 뭐를 만들어? 석회암을 만들죠. 그치? 그럼 석회암을 만드는 거니까 수권에서 무슨 권으로 가는 거야? 직권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지. 사실은 이 문제는 스몰 a 딱 하나 하고서 그냥 정답은 나와 버린 거네. 스몰 a를 찾으면 직권, 기권이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수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여기서 화산가스의 분출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 해양 지각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지. 그치? 그런 경우에는 해양 지각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서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어느 정도는. 그치?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 확인하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화산가스의 분출이란 말을 봤을 때 직권에서 기권이라고 바로 판단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볼게요. 자, 다는 기권이다. 다는 수권입니다. 틀렸어요. 광합성은 기역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합성은 기역이냐? 자, C를 얘기하는 건데 자, 지금 C를 보면은 요렇게 가는 거네. 요렇게. 그치? 그럼 광합성에 의해서 기권에 있었던 이산화탄소를 생물들이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니까 기역에 해당되는 거 맞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증가한다. 여러 번 연습했던 거지. 자,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어디에 탄소량이 증가하겠어? 어디에? 기권의 탄소량이 증가하겠지. 그지? 왜 기권의 탄소량이 증가해? 화석 연료를 연소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차피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자, 지구 전체를 말하는 건지 어떤 특정한 개를 말하는 건지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는 지구 전체라고 했으니까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일정하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지문.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구계는 지구계 아래에서는 열린 개지만 외권과 우리 지구계끼리는 무슨 개야? 닫힌 개로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탄소나 물은 지구 전체에서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지. 그치? 대체 틀릴 게 뭐가 있어? 니들 왜 이렇게 암울하게 아니야, 니네 잘 봤지. 자, 3번 보자.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안 틀렸을 거라고 믿고요. 3번 보자고요. 자, 춘식이 형광을 드는 학생들은 다 종교권 애들이 앉아있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니들이 그렇게 많이 물론 이제 너희들 기준에서 많이 틀린 거지. 그치? 잘 봤습니다. 좋아요. 자,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카메라 끄고. 자, 3번 봅시다. 자, 3번 문제 보면은 자,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결과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항상 지구온난화 문제가 간만에 나왔는데 지구온난화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럼 해수의 수온이 높아지네. 그럼 해수의 수온이 높아지면 물속에 녹아있었던 CO2가 공기 중으로 뭐 하겠니? 방출하겠지. 왜? 기체의 용해도가 어떻기 때문에? 작아지기 때문에. 그치? 그럼 공기 중에 CO2가 더 많아지네? 그럼 지구온도는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네. 그치?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자, 지구온난화가 발생했더니 위도 30도 지역의 사막의 면적이 더 넓어질 수 있지.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사막의 면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 사막화 현상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사막의 면적이 많아지면 태양빛을 잘 뭐 할 수 있어? 반사시킬 수 있지. 그럼 반사율이 많아지니까 우리 지구온도는 더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결국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구온도는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진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나올 때 거기에 맞춰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그냥 뭐 해주면 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가로 인해 해수의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가 여기 있네요. 해수 온도가 상승했대요. 그럼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방금 얘기했지만 자, 수온이 높아진다. 자, 수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온도와 기체 용해도는 반비라는 거니까 기체 용해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너희들 왜 중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 뭐지? 사이다, 뭐 맛있는 사이다를 먹는 방법 뭐 이래가지고 차가운 사이다는 뚜껑을 열었을 때 기포가 잘 안 나오는데 뜨끈뜨끈한 사이다는 뚜껑을 열면 기포가 막 팍 나오지. 왜?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이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결국 기권의 뭐의 양이? 탄소 양이 많아지게 될 거란 말이야. CO2 양이. 그치? 이렇게 되면은 지구온도는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이산화탄소 용해도는 감소한다. 요거는 맞는 겁니다. 자, 니은 나로 인해 극지방의 지표면 반사율은 감소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나를 보니까 여기 있네. 빙하 면적 감소했네. 그치? 그럼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반사율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반사율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해보자. 반사율. 이것도 중요하죠. 반사율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무슨 반사가 있었어? 지표 반사도 있고요. 대기 반사가 있었지. 이거 다 정리해둬야 됩니다. 자, 지표 반사가 뭐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지금 얘기했던 빙하. 그제? 빙하의 면적. 또 아까 얘기했던 사막의 면적. 요게 많아지면 지표에서 반사율이 많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대기 반사는 뭐가 있었어? 구름의 양. 알았지? 선생님이 유평 해설을 너희들한테 해주는 이유는 인강도 마찬가지고 현장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답만 맞고 틀린 걸 정리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분석하는 걸 잘 보고서 정리하란 얘기야. 왜 6평, 9평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 선생님이? 6평, 9평이 결국 수능의 연계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6평에선 쉬운 문제였지만 그걸 어렵게 꼬아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정리하라고요. 그치? 여러분들 요것도 내가 잠깐 얘기해 줄게요. 적도는 비가 많이 와, 비가 적게 와. 적도는 비가 많이 와. 적도 저압되지. 그래서 적도의 어떤 특정 지점은 구름이 많지. 그럼 적도는 반사율이 의외로 뭐 할 수 있어? 클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것도 잘 따져주라는 얘기지. 이해됐죠? 어쨌든 이런 게 반사율을 영향을 주는 거야. 여기는 극지방의 지표면 반사율은 감소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건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기억에 의한 복사 에너지의 흡수율은 자, 기억이 뭐니? 여기서. 자, 기억이 어디 있냐? 야, 기억이 안 보여. 아, 여기 있구나. 잘 안 보여. 기억 여기 있습니다. 기억 맞지? 자, 기억에 의한 복사 에너지 흡수율은 적외선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온실기체네. 온실기체는 우리 여러 번 연습했잖아. 뭐를 흡수한다고요? 적외선을 흡수하죠. 그쵸? 그래서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고 온실기체가 적외선을 흡수하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적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외선이 많이 흡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적외선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보다 높다.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 대체 여기까지 틀릴 게 뭐가 있니? 자, 그래, 좋아. 여기까지는 다 맞았다 이거지. 자, 4번 보자. 자, 4번 문제 봅시다. 문제가 선생님이 왜 전체적으로 평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공부를 좀 안 해서 많이 틀린 거지 사실은 그렇게 까다롭거나 애매한 지문들이 거의 없었어. 이 정도면 지엽이 거의 없는 거야. 이 정도에서 많이 틀면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많으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야. 핸드폰 보지 말고. 자, 여기 보자. 그래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우리 이제 토양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여기 기반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작년 수능 문제 지문 그대로 나왔네요. 기반함에서 떨어져 나가는 돌조각. 이 지문 보자마자 요거 뭐를 얘기하는 거야? 모질물이지. 작년 수능에서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 그치?
기반함에서 떨어져 나간 돌조각 모질물.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B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이제 신토가 되겠네요. 그치? 그 다음에 위에가 뭐가 있어? 표토가 있겠네. 그러나, 우리가 생성 순서로 봤을 때는 기반함, 모질물, 그 다음에 표토가 먼저 만들어지고 신토가 만들어졌다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그치? 그리고 기왕 정리하는 김에 다시 이것도 정리합시다. 기반함에서 모질물로 되는 이 과정은 무슨 풍화가 더 우세하다고요? 기계적 풍화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 화학적 풍화도 일어나는데 기계적 풍화가 좀 더 우세하다. 이거 내가 정리했었던 거지. 근데 표토에서 신토를 만드는 이 과정은 무슨 풍화가 더 우세하다 그랬어요? 화학적 풍화가 더 우세하다. 그래서 우리 이것도 평가원에서 과거에 나왔었는데요. 저위도로 가게 되면은 뭐가 많이 오게 돼? 비가 많이 오지. 그리고 저위도의 특성은 고온다습하지. 그러니까 무슨 풍화가 좀 더 유리한 거야? 화학적 풍화가 좀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과정 저위도로 갈수록 신토층은 더 두꺼워지는 겁니다. 그거까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자. 저위도로 갈수록 신토층은 더 어떻게 된다고요?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자, 어쨌든 간에 자, 요게 기반함에서 떨어져 나간 돌조각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게 C가 되는 거네. 그치? 모질물이니까. 자, 니은 죽은 생물체가 분해된 유기물과 강물질이 혼합되어 있다. 자, 생명활동이 가장 활발한 층을 고르라는 얘기네. 자, 표토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게 A네. 자, 디귿 표층에서 쉽게 내려온 점토광물과 산화철이 풍부하다. 요게 신토에 대한 내용이니까 B가 되겠네. 그럼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럼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정답이 되나요? 요게 정답이 되겠네. 자,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 자, 봅시다. 이 5번이 선생님이 문제를 솔직히 좀 게을러서 선생님이 시험지 나오자마자 바로 풀고 막 그러진 않아, 사실은.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같이 이제 시험지 얻어다가 이제 그때부터 풀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나는 이제 어제 시험지가 이제 PDF로 인터넷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풀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애들이 이제 막 문자로 질문을 하잖아. 그럼 이제 질문한 것 중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단 말이야. 그럼 오답률이 높았겠지. 이 문제가 왜 오답률이 높아야 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 보자. 자, 북한산에 하강암이 있어요. 화강암. 자, 이거 무슨 암입니까? 심성암이죠. 자, 심성암은 입자의 크기가 커요, 작아요? 얘기해봐. 입자가 크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질이라고 얘기했었어? 조립질이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리고요. 자, 화강암은 기본적으로 밝은 색을 띠니 좀 어두운 색을 띠니? 밝은 색을 띠죠. 밝은 색을 띠기 때문에 화강암 안에는 뭐가 좀 많죠? SiO2의 함량이 많죠. 됐어? 요거랑 대비되는 게 바로 뭐냐면 현무암이죠. 그쵸? 현무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한 거야. 요걸 뭐라고 얘기해? 화산암이라고 한다 그랬어. 화산암. 그리고 얘는 지표에서 급격하게 식어서 입자가 어떻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그걸 무슨 질? 세립질. 그치? 세립질이었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색깔을 띄어? 어두운 색깔을 띠고요. 우리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수특이나 수완에 많이 나오는 특징에 뭐가 나오냐면 구멍이 많다. 기포 구멍. 그 구멍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현무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지? 현무암의 특성이고요. 따라서 얘는 SiO2의 함량이 적고요. 대신에 뭐가 많아? 철이나 마그네슘의 함량이 많다. 여기까지 다 정리해야지. 그래서 이 철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많기 때문에 무슨 색을 띈다고? 어두운 색을 띈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그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개념 강좌에서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요거 낚시 잘 걸린다 그랬어. 심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지하에 관입돼서 식은 거야. 그치? 맞아? 얘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화산암이니까 분출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그마만 있으면 다 화산활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지. 우리 6평에서 시험 조금 못 본 애들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니들 좌절감 주려고 내가 이 말한 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대신에 제발 좀 선생님이 하는 얘기 좀 새겨들어. 대충 듣지 말고. 다시 관입이야. 그럼 얘는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지하에서 식은 거니까 얘를 화산활동이라고 해 안 해? 얘는 화산활동이 아니라고. 화산활동은 우리가 분출됐을 때만 화산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심성암은 화산활동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강조해도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또 내가 말한 거 다 저쪽 안드로메다로 보내놓고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풀겠지. 그러고서 질문하겠지. 선생님, 마그마가 만들어졌는데 왜 화산암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겠지. 그치? 화산활동은 얘만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자, 정리합시다. 자, 기억. 가는 다보다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었다. 자, 맞네요. 나와 다는 모두 화성암이다. 자, 얘는 무슨 암입니까? 규암이니까. 변성암이고요. 그리고 백령도. 그지? 기억나니? 콩돌해안, 두무진,
이런 부분이 다 변성함 지역이었던 거 기억나지? 또 뭐 있었습니까? 저쪽 인천에 대이작도라든가 요런 데 그제? 다 변성함이었지. 산 중에 뭐 있었지? 지리산 이런 것들이 변성함 지형이었지. 기억해둬야지. 얘는 변성함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는 모두 화성함이다. 틀렸어요. 디귿 가나다 모두 전리가 나타난다. 전리! 내 표정들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오버하지? 이런 표정인데 오버해야 돼 여기서는. 봐봐. 야 이거 왜 틀려 대체? 아니 선생님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지. 한반도 할 때 그래 인정하자. 내가 인정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그러면 백령도 규함에서 전리가 있다라고 내가 암기해라. 이런 수업은 하지 않았어. 그러나 선생님이 이런 수업은 했었어. 전리가 화성함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전리가 다 화성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개념 테크트리 OX 다지선다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화성함이 아닌 암석에도 다 전리는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수업 시간에 마이산에도 전리가 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마이산도 분지에 쌓여서 퇴적물이 쌓여서 융기했기 때문에 압력 감소에 의해서 우리가 전리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럼 마이산이 화성함이니? 아니잖아. 마이산 뭐지? 퇴적암이잖아. 그럼 퇴적암에서도 전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심지어 규함 같은 변성함에서도 전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전리를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 왜 외워? 지금 자료 조건에서 봤더니 균열이 가 있잖아. 그럼 설마 이걸 칙리라고 생각했니? 칙리면 퇴적함이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그치? 그럼 당연히 전리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수능 문제라고 하는 게 우리는 수능이잖아. 수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야, 이 그림도 없이 규함에서는 전리가 나타나. 이렇게는 문제를 잘 안 낸단 말이야. 정말 너희들 점수를 깎고 싶은 마음이 정말 지극히 많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낼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나고 자료 조건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있잖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 첫 번째, 자료. 주어진 조건의 그림을 보는 거야. 항상. 거기서 판단하는 거야. 항상. 주어진 조건. 그 다음이 두 번째로 이제 화성암 지형이냐, 퇴적암 지형이냐, 변성암 지형이냐 두 번째로 따져야 되는 거지. 됐지? 그거 두 개에서 보통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암기는 해놓되 최대한 이 문제 자료에 있는 조건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변성함에서도 전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리라고 하면은 항상 주상전리하고 판상전리만 있다는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 과정에서 자세히 그 원인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수직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전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게 정확히 무슨 전리인지 모른다고 쳐. 그래도 전리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나다 모두 전리가 나타난다 맞는 건데 너희들이 이제 공부를 좀 어설프게 하면 이 모두라는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지 항상. 그치? 근데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예외도 있을 거야. 참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이 지문은 안타깝게도 맞는 지문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알았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사실 작년 평가원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겠지. 물론 똑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비슷한 개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이겠네. 자, 미안하다 잔소리해서 하도 어제 문자로 질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전리 나타나요. 계속. 자, 6번 문제는 자 실험 과정이 길다 보니까 아마 칠판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린트 참고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안식강 문제 내가 실험 과정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지. 자, 근데 자 안식강 문제에서 자 조금 잘 보이진 않지만 간단하게 여기 산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있지? 나도 잘 안 보이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모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치? 쌓여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니고요. 여기서 요만큼을 세타라고 한 거야. 여기 세타 1이야. 안 보니까 내가 표시해 줄게. 요게 뭐니? 세타 2니? 그 다음 요게 세타 3야. 맞니? 자, 시험지 이렇게 1, 2, 3로 되어 있는 거 맞아? 알려줘. 선생님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맞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안식각이라고 하는 것은 딱 봐도 요거잖아. 요 경사각이 안식각이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치? 그치? 왜 안식각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지. 야, 모래를 위에서 흘러내렸어. 계속. 깔때기 계속 흘러져. 그럼 모래가 흘러내리다가 점점점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쌓이겠지. 그치? 근데 여기서 모래를 계속 흘려. 그럼 어떻게 될까? 모래가 이제 버티지 못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여기서 멈춘 그 순간이 지금 무슨 상태인 거야? 안식각의 상태인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자 과거에 내가 모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 문제 잘 낸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구라는 게 있지.
사구 어디서 배웠니? 기억을 더듬어 봐. 사구. 이거 봐. 동해안 근처에. 그지? 뭐가 나타나지? 동해안 근처의 특징이 계단식으로 돼 있는 거. 해안 단구. 그 융기의 증거였지. 그리고 동해 근처는 석호가 발달되고 사구가 발달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 사구가 바람에 의해서 쌓인 모래 언덕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사구도 있잖아.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데 바람에 의해서 계속 모래가 흩날리면 여기서 계속 얹혀지겠지. 그럼 흘러내린단 말이야. 언제까지 흘러내려? 안식각이 된 순간까지. 그럼 이때 이 세타각은 경사각이 곧 뭐라는 얘기야? 안식각이란 얘기네. 경사각이 안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지금 이 상태는 경사각 자체가 지금 안식각이구나. 근데 문제는 여기 세타1은 여기 각을 측정한 거니까 요 각이 안식각이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도 요 각이 안식각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요 각이 안식각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세타2가 가장 작지? 세타2가 가장 작지만 안식각은 세타2가 가장 어떤 거야 그러면? 큰 거잖아.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세타는 90 마이너스 안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서 안식각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실험 결과가 쭉 나와 있으니까 지금 안식각을 비교하면 얘가 가장 안식각이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안식각이 가장 작은 이런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해되지? 뭐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자, 일단 기억부터 봅시다. 모래의 물 함량은 기억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프린트 참고하세요. 잘 안 보이니까. 나 기억 찾았다 여기. 자, 기억이 요건데요. 젖은 모래는 모래성을 잘 만들 수 있는데 왜 건조한 모래는 만들기가 어려운 것일까? 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물의 함량이 적절하면 안식각이 증가하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오히려 포화되니까 안식각이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순서 어떻게 정리했었습니까? 일단은 가장 안식각이 큰 게 적당한 물. 그치? 적당한 물. 적당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안식각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건조, 마른 모래. 그 다음이 안식각이 가장 작은 게 누구였습니까? 포화 상태의 물. 그제? 포화 상태의 물이 가장 안식각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포화돼서 흘러내리는 게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서 우리가 뭐가 생기는 거야? 집중호우 시에 발생하는 사태가 되는 거지. 그제?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지? 기억나니? 흐름.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치? 흐름이 바로 뭐야?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가 사태의 한 종류였고요. 이게 바로 물로 포화됐을 때 나타나는 사태였지.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져 내리는 사태의 한 종류 흐름이었잖아요. 됐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어쨌든 간에 모래의 물 함량은 기억에 해당된다. 맞는 거죠. 됐죠? 근데 여기서 얘기한 것은 젖은 모래는 모래성을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젖은 모래는 적당한 물을 얘기한 거야? 아니면 포화 상태의 물을 얘기한 거야? 적당한 물을 얘기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 건조한 가는 모래는 젖은 가는 모래보다 안식각이 크다라고 돼 있어요. 건조한 가는 모래는 젖은 가는 모래보다 안식각이 크다. 자, 지금 보니까 요게 실험 1이 건조한 가는 모래고요. 그치? 요게 세타 1이지. 요거. 그치? 그 다음에 요거는 젖은 가는 모래가 세타 2야. 그럼 젖은 가는 모래가 어땠습니까? 안식각이 더 크네요. 그래서 안식각이 더 큰 것은 젖은 가는 모래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틀린 거지. 됐지? 디귿. 집중호우로 인해 사태가 일어난 현상은 니은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이 자 찾았습니다. 어우, 나 대견하다. 자, 그지? 자, 이거에 의한 결과로 적절한 예가 될 수 있겠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니은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야? 자, 사태, 집중호우에 의한 사태가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 왜? 요게 바로 실험 3을 얘기하는 거잖아. 물로 포화된 거니까. 이해됐지? 이렇게 보시면 자, 6번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7번 봅시다. 자, 그래서 6번은 해결이 됐고요. 자, 7번 문제.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석탄, 고령토, 텅스텐을 구분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일단 여기 한번 넣어보자. 석탄, 고령토, 텅스텐인데 정장석의 풍화산물인가? 이거 또 나왔네.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자, 우리 정장석이 자, 한번 얘기해보자. 정장석이 자, 화학적 풍화를 받으면 뭐가 됐었지? 고령토가 됐었습니다. 고령토. 자, 그 다음에 고령토가 풍화를 더 많이 받으면 뭐가 됐었지? 보크사이트가 됐었습니다. 요거 잘 한번 다시 한번 챙겨두세요. 됐지?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풍화 정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무슨 풍화가? 화학적 풍화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내용도 얘기했었냐면 자 중위도하고 저위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고령토는 중위도에서 더 잘 만들어지고 보크사이트는 저위도에서 더 잘 만들어진다고까지 내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령토는 뭐를 만드는 원료가 됐었죠? 도자기를 만드는 원료였고요.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을 뽑아내는 원료가 된다 그랬고요. 그치? 그래서 이 보크사이트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라고까지 내가 얘기했었습니다. 됐지?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예로 가는 것은 그러면 고령토가 되겠네요. 고령토. 자, 그 다음에 자 안위로 갔다고 치자. 그럼 남은 건데 여기 텅스턴이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무조건 석탄이네. 요거 가지고 기억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걸 정확하게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보기를 보자고요. 자, 기억. 태양 광 에너지는 가의 2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의 2래요. 자, 얘는 에너지 자원이면서 뭐여야 되는 거야? 지하 자원이네. 그럼 얘들아, 태양 광 에너지가 지하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니? 그치? 아니, 땅 속에서 태양 에너지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거네. 됐지? 그 다음 니은 화성 광상에서 채광되는가는 기억에 해당된다라고 돼 있어. 기억. 화성 광상. 얘들아, 텅스텐 무슨 광상이니? 화성 광상. 그치? 내가 뭐라고 그랬었니? 화성 광상을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퇴적 광상하고 변성 광상을 꼭 외워두고 그게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화성 광상으로 봐라. 그리고 딱 보니까 텅스텐 금속. 그치? 금속은 보통 화성 광상이 많지.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모든 금속이 다 화성 광상은 아니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반대로 화성 광상이면 전부 다 금속 광물인 것도 아니야. 비금속 광물도 화성 광상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텅스텐은 화성 광상이 맞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예로 가는 거니까 맞네. 석탄은 뭐야 그러면? 석탄은 뭐야? 모르겠어. 평가원에서 이 문제를 낼 때 이걸 어떤 으로 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석탄은 일단 우리가 보자마자 에너지 자원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해. 아예 광물 자원 자체가 아닌 걸로 보는 게 타당하지.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정말 석탄이라고 하는 얘를 광물로 취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시험 문제에서 얘를 광물로 취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굳이 광상으로 나누더라도 무슨 광상이 되겠어? 퇴적 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화석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내가 퇴적광과 관계된 것은 다 뭐라고 그랬지? 퇴적광상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 퇴적광상이니까 얘를 굳이 광상으로 보더라도 퇴적광상으로 봐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멘트가 없으면 석탄은 무슨 자원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에너지 자원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일단 기억부터 니은부터 갈게요. 화산 강상에서는 채광되는가는 기억에 해당된다 라고 돼 있는 거 맞는 질문. 디귿. B는 가의 3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는 3인데 자, 석탄, 지하자원 맞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석탄은 에너지 자원이죠. 그러니까 얘는 2에 들어간다고 해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거는 틀렸네요. 정답은 니은이 맞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요거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반적인 시험 문제에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우리는 화석연료라고 얘기하고요. 이 화석연료를 일반적으로는 뭐로 본다? 에너지 자원으로 분류하는 게 합당한데 만약에 석탄을 넓은 의미에서 광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에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광상으로 볼 수 있다? 퇴적 광상으로 볼 수가 있다. 근데 퇴적 광상을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하면 안 돼.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교과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본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8번. 자, 가보자. 자, 8번 문제 봅시다. 자, 오늘 시험 대비하느라고 애들 다 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우리 이것도 깔끔하게 해설 강의하고 아이스크림이나 좀 먹을까? 오늘은 니네가 사는 걸로 하자. 내가 그동안 많이 샀잖아, 그치? 선생님은 하겐다즈. 알았지? 아니면 선생님 저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니네 돈 모아 이따가. 내가 그동안 많이 사줬잖아. 자, 알았어. 자, 보자. 내가 살게. 자, 그럼 보자. 가가 있는데 얘는 지금 얼음이 떨어져 나간 거네요. 아, 그럼 얘는 물의 동결작용인데 딱 봐도. 물의 동결작용. 그지? 이 물의 동결작용은 기계적 풍화였어요? 화학적 풍화였어요? 기계적 풍화였고요. 이거 세트로 내가 기억하라 그랬지. 물의 동결작용에 의해서 얘가 떨어져 내려. 그치? 떨어져 내려서 쌓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테일러스. 그지? 그리고 떨어져 내려서 쌓이면 너덜너덜해지니까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어? 너덜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해둬야 됩니다. 얘가 떨어져 내리는 이 현상 자체는 사태의 한 종류라 그랬지. 기억나니? 사태의 한 종류이 무슨 낙하?
무슨 낙하? 암석 낙하. 그래서 이거 세트로 기억하자. 물의 동결작용, 그래서 부서져. 그래가지고 얘가 떨어져. 그럼 뭐가 돼? 암석 낙하. 그래서 쌓인 것을 뭐라고 그래? 테일러스. 이해되지? 자, 얘는 기계적 붕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딱 보니까 지하수 종유석이 있으니까 얘는 석회동굴 만드는 거네. 그지? 이 석회동굴을 만드는 과정은 우리가 무슨 풍화? 화학적 풍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봅시다. 자, 가에서 암석의 표면적은 감소한다. 야,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표면적은 넓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아까 커피 얘기에서 잠깐 한 얘기지만 각설탕보다 가루설탕 넣었을 때가 더 잘 녹는 이유가 표면적이 넓어서다. 이거 중학교 때 과학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도 부서지니까 표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넓어지는 거네. 그럼 틀린 거고요. 자, 니은. 나는 석회암지대가 화강암지대보다 활발하게 진행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석회암지대가 화강암지대보다 활발하다? 뭐 당연한 얘기네. 석회암이니까. 자, 디귿. 가의 동결작용과 나의 용해작용은 모두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권, 직권 맞죠? 얘도 수권, 직권 맞죠?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된다. 자, 틀릴 거 없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치? 자, 9번 가보자. 그래, 아까 뭐 전리. 그래, 그거 양보하자. 그럼 하나 틀렸다고 칠게요. 이때까지. 자, 보자. 자, 9번 봅시다. 자, 9번. 수자원 이용 현황 내가 수업 시간에 개념 시간에 설명하면서 이 수자원 이용 현황은 1단원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얘를 간과해서 보면 안 된다. 얘는 지구사회치고는 그래도 꽤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하면서 내가 정리를 여러 번 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나왔네요. 수자원 총량에서 뭐를 뺀 값? 왜였지? 증발산량. A에 들어갈 말은 증발산량이지. 그지? 그리고 이 증발산량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했었지? 손실량. 그리고 내가 이 평가원 보기 전에 재작년 평가원에 나왔었는데 총량에서 그지? 전체 비가 내린 양에서 증발산량, 손실량을 뺀 값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이용 가능한 수산량이라고 한다고 그런 거 기억나지? 또 나왔네 이번 평가원에서도. 그치? 우리가 지금 평가원 기준에서는 수자원 총량에서 증발산량을 뺀 것을 이용 가능한 양이라고 정의한다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었습니다. 그치?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유출량. 됐죠? 그리고 자, 내가 뭐라고 그랬었어? 요 하천수 이용, 댐용수, 지하수 요 세 가지가 바로 합쳐서 뭐라고 그랬었어? 실제 사용량이라고 그랬었지. 실제 이용량.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게 이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 이용 가능한 양이란 말하고 실제 이용량은 좀 다른 느낌이다. 그치? 이용 가능한 양에서 바다로 유실되는 양을 제외시키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실제 이용량이 된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도 강조했었습니다. 지하수라고 하는 얘는 실제로 이용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용하는 물로 쓰이긴 하지만 많은 양이 쓰일 수는 내가 없다라고 내가 이것도 강조했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주로 무슨 양에 많이 이용한다? 하천수에서 많이 이용한다 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이거 댐을 건설하는 건 뭐 논외로 하더라도. 그치? 그래서 하천수에 보통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어제 문자 온 학생들 봤더니 선생님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계산 실수를 했어요. 하면서 틀렸다고 또 자랑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걸 계산 실수하면 수학 문제는 어떻게 풀어? 자, 보자. 기억. 자, 증발산량은 A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좋아요. 니은.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양 분의 바다로 유실된 양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용 가능한 수자원 양은 여기 자, 내 눈이 맞다면 58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좋아요. 자, 58. 그 다음에 자, 바다로 유실된 양은 30이 맞네요. 32. 그럼 딱 봐도 얘는 2분의 1보다 큰 거 같아요. 그쵸? 나 산수 못하니까 잘 대답해. 2분의 1보다 큰 거 맞지? 그래서 요거는 틀렸네. 자, 디귿. 하천수 이용량은 댐 용수 이용량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좀 될까요? 지금 하천수하고 지하수가 안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 이 58이 다시 4가지로 나눠 갖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58에서 바다도 유실된 양 빼고 댐용수 이용량을 빼면 얘네들이 합이 나오겠지. 그치? 한번 빼보자고요. 자, 58에서 뭐를 뺄까요? 바다로 유실된 양 32 빼고요. 그 다음에 자, 댐 용수 이용량 15까지 빼. 도와줘봐. 자, 오케이, 좋아. 니네 계산 되게 빠르다. 머리 되게 좋구나. 자, 보자. 11. 근데 지적 점수 왜 안 나왔어, 근데? 자, 11이 11. 맞아? 맞게 한 거지? 좋아. 11이야. 그럼 얘네들의 합이 얼마란 얘기야? 11이란 얘기네. 얘네들의 합이. 그럼 얘네들의 합이 11인데, 자, 댐용수 이용량은 이미 15야.
그럼 당연히 댐용수 이용량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지. 누구보다 하천수 이용량보다도 크고 지하수 이용량보다도 클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래서 요거는 하천수 이용량은 댐용수 이용량보다 적다라고 돼 있는 요 말은 맞는 표현이 되겠네. 정답은 기역 디귿. 맞습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0번. 자, 10번 가보자. 자, 3단원 문제인데요. 설마 여기 또 학생 B가 얘기한 물세가 뭘까 고민하던 학생들은 없겠지. 물세는 대체 뭘까? 어이구, 물세.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어류. 진정한 이제 지구사회 나왔네요. 그쵸? 평가에서 한 번쯤은 끈끈이 접착곡 이런 거 한번 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플라이페이퍼 이런 거 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의 어류, 물세라고 나왔으니까 요걸 이제 바닷속에서의 어떤 생태계 쪽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류니까. 자, 일단 보자. 기름 유출의 역량이래요. 그럼 읽어볼게요. 학생 A는 표층해수의 용존산소량이 증가. 에이, 틀렸네. 당연히 용존산소량은 감소해. 왜 감소했지 우리가? 요것도 정리하자. 기름이 유출되면 용존산소량이 감소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니? 기름이 유출되면은 기름막이 형성된다 그랬지? 여기다 써볼까요? 기름막이 형성돼요. 기름막이 형성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공기 중에 있었던 뭐가? 기체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기가 어려워진다 그랬어요. 그치? 그래서 산소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또 기름막이 형성되면 어떤 특징이 있었지? 자, 요거 다 정리합시다. 태양빛을 뭐 하죠? 태양빛이 투과가 잘 돼, 안 돼? 안 돼. 내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선생님이 렌즈를 끼는데 선생님이 라식 수술을 아직 못해서 렌즈를 끼는데 렌즈 많이 끼면 눈에 무슨 공급이? 산소 공급이 줄어든다 그랬지. 눈에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렌즈가 내 눈을 덮고 있으니까 산소가 잘 들어가질 못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물 위에 기름막이 형성돼 있으면 공기 중에 있었던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태양빛이 투과가 잘 안 되니까 요게 안 되니까 뭐가? 광합성이 또 잘 안 돼. 그치? 그럼 광합성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 산소량을 늘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지. 됐지? 여기다 써줄게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학생 B. 어류와 물새의 몸속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나에 해당돼 라고 돼 있어. 그쵸? 육지로부터 유입된 쓰레기가 있으니까 바다로 유입됐다는 얘기네. 육지란 말이 있으니까. 그치? 이건 타당하네. 자, 학생 C. 갯벌이 줄어들고 연안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다에 해당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분별한 바다의 매립이네요. 그치? 그래서 이거 우리가 간척 싸움 막 이런 말 들어봤지, 그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또 요거는 뭐하고도 관계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 조력 발전 있었지? 조력 발전도 뭐 바다를 매립했다고까지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댐을 건설해서 원래 바다였던 지역을 호수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발전하는 방식이었잖아. 그래서 이 조력 발전이 어떤 단점이 있었어요?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요것도 맞는 거네. 그치? 그래서 자, B하고 C가 맞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번. 자, 태풍 문제 나왔다. 자, 태풍 문제 틀린 사람 손 안 틀렸지? 좋아. 틀렸어도 안 들었겠지. 자, 보자. 자, 일단 가하고 나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선생님 문제 잠깐만 문제를 안 외우고 있으니까 잠깐만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6시간 간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각각 풍속과 기압 중 하나래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얘는 풍향이라는 얘기네. 그치? 여기 풍향이라는 얘기네. 그치? 무조건 풍향이네. 그치? 그럼 풍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자, 풍향이 자, 사방인을 만들어 놓고서 한번 얘기해 보자. 북, 서, 동, 남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날짜가 점점 11일, 12일, 13일로 가면서 자, 풍향이 지금 무슨 풍이었어요? 남동풍이었어요. 남동풍. 그지? 남동풍. 자, 그 다음에 자, 요쪽으로 오면서 마지막을 봤더니 남서풍이 돼 있네요. 남서풍. 이렇게 돼 있는 거네. 그치? 맞아? 그래서 여기는 북동풍부터 시작했네요. 북동풍. 다 북동풍도 할게요. 자, 쏘리. 북동풍. 요게 1번. 그 다음에 북동풍에서 뭐가 되는 거야? 남동풍. 남동풍 2번.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지? 여기서 남서풍이네. 남서풍 3번. 이렇게 가는 거네. 3번.
그지? 그러면 뭐 1번, 2번, 3번 북동풍, 남동풍, 남서풍으로 바뀌어 간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화되어 간다. 이거 많이 했던 거지? 그럼 바로 나와야지. 시계 방향이면 무슨 반원이었지? 무슨 반원? 위험 반원이었지. 위험 반원. 그지? 반대로 풍향이 반시계로 바뀌어 가면 무슨 반원이었지? 안전 반원이었지. 그치? 여기는 위험 반원이 해당이 되는 거네. 됐지? 그 다음 보자. 그 다음 가만 보니까 하나는 기압이고 하나는 풍속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얘가 우리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지? 들어오고 있으면 점점점 우리 한반도 쪽으로 저기압 중심부가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저기압 중심부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점점점 이 한반도 쪽으로 오면 올수록 기압이 낮아지고 반면에 기압이 낮아지면 태풍의 중심부 부근으로 온다는 얘기니까 풍속은 더 세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기압과 풍속이 반비례 관계고 여기서 지금 이 시각에서 뚝 떨어지고 있는 요 시점이 12일과 13일 사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자료에서 보면은 12일과 13일 사이 이때 우리 한반도는 저기압 중심부의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 이때 기압이 뚝 떨어지겠구나. 그치?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기압이 되겠네. 기압이지? 그래서 기압이 지금 뭐인 거야? 기역인 거지.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봤더니 자 얘는 기압이 낮아지고 여기서 세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반비례하는 풍속이 되는 거구나. 그럼 니은이 풍속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니었어요. 데이터 자체가. 그치? 그래서 내가 아까 총평에서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고 전체 문제는 이따 얘기하겠지만 좀 어려웠어요. 근데 내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고민할 여지가 많이 있었던 문제들이 자료가 없었다고요. 그렇게 생소한 자료는 많이 없었다고 솔직히 하면. 이런 자료들 우리가 기출이라든가 수특 수완에서 충분히 많이 봤었던 자료들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 풀어보자고요. 자, 기억. 9시에서 21시 동안 태풍의 이동 속도는 12일이 11일보다 빠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시에서 21시 동안 12일하고 11일을 비교하래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뭐 칸수를 세면 되겠네요. 자, 칸수가 여기가 11일이야. 그지? 그 다음에 12일은 자,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여기서부터가 12일이야. 이거 눈 빠지겠네. 그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 얘가 한 칸당 6시간이니까 이렇게 6시간씩 간다라고 했을 때 얘는 간격이 좀 좁은 편인데 얘는 6시간씩 간다라고 했을 때 간격이 좀 어떤 편이야? 넓은 편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더 이동 속도가 빨랐네요. 이쪽이. 그지? 그래서 12일이 더 빨랐네요. 자, 요거는 맞는 거고요. 니은. 나는 스몰 a의 관측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스몰 a냐 스몰 b냐인데 스몰 a는 지금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네. 이거 무슨 발언이지? 안전 발언. 스몰 b는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무슨 발언? 위험 발언이고 위험 발언일 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거고 안전 발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어갔던 거지. 맞아? 그래서 니은 지문에서 스몰 a의 관측 자료이다 라고 돼 있는데 스몰 a는 안전 발언이고요. 스몰 b가 위험 반원이니까 우리가 위험 반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거네. 그치? 됐죠? 그 다음 디귿. 나에서 12일에 측정한 기압은 9시가 21시보다 낮다. 자, 요거는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 요거 잠깐 지울게요. 요거 살짝 지워보자. 자, 9시하고 21시래요. 여기가 12일인데요. 9시면 여기네. 여기쯤. 대략적으로 여기 9시. 그 다음에 21시래요. 자, 21시면은 자 6시간씩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 두 칸 같겠네요. 그쵸? 한 여기쯤이 되겠네요. 여기쯤. 그치? 여기쯤. 대략적으로 그리면. 그치? 다시 한번 6시간씩 나타낸 거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9시하고 21시니까 여기 9시. 그치? 6시간 지나면 몇 시가 돼? 낮 3시. 다시 6시간이 지나면 몇 시가 돼? 밤 9시, 21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거기 그림에서 두 칸 여기서 옆으로 가면은 이게 바로 몇 시가 되는 거야? 이때가 21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니? 약간 더 가야 되나요? 그치? 약간 더 가야 되나? 거의 이쪽이 맞지? 살짝 수정해서 한 여기쯤이 되겠네. 두 칸이니까. 맞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기압은 요게 지금 기압이니까 기압이 21시에 가장 낮은 거지.
그치? 그래서 9시가 21시보다 낮다는 틀렸고요. 21시가 더 낮다라고 해줘야 되겠네. 이해됐지?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 정답은 기억이 정답.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좀 쉬었죠? 자, 요거 마이너스가 잘 안 보여갖고 마이너스 표시 좀 했어요. 자, 기억부터 한번 가봅시다. 7월에 30도 S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A 시기가 현재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0도 S. 빨리 가보자. 여기쯤이네. 자, 여기쯤이니까 30도 S는 남반구죠? 여기를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보자. 자, 여기 그려보면은 여기는 보통 한 20 정도에서 만나네. 플러스 20이죠? 마이너스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 문제는요. 과거 추정값이야. 그치? 과거 기후의 추정값이야. 여기서 뭐를 뺀 거야? 현재 기후를 뺀 거야. 그럼 봐봐. 과거에서 현재를 뺐을 때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과거가 더 온도가 높았다는 얘기야? 현재가 더 높았다는 얘기야? 과거가 더 높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플러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때 기온이 높았다는 얘기야. 그치? 얼마만큼 높았대? 20만큼 높았다는 얘기지. 자, 기억 나왔으니까 자 마이너스 보호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 기후보다 현재 기후가 더 높았다는 얘기니까 과거 기후는 한랭했다. 기온이 낮았었다. 요것만 머릿속에 놓고서 문제를 접근하면 끝나는 거잖아. 어렵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여기서 플러스 20이니까 현재보다 이때 A 시기는 더 높았다. 그래서 A 시기가 현재보다 많다. 맞는 겁니다. 기온이 높았다는 얘기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거나 혹은 단위면적 땅 에너지가 더 많다는 얘기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 위도에 더 많이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1월에 30도 N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 1월에 30도 N. 자, 30도 N이면 여기네. 자, 여기 이렇게 연결해보자.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 맞지?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0 정도에 만나네. 마이너스 20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한 10. 그 다음에 여기 B는 0하고 10 사이네. 0하고 10 사이니까 어쨌든 간에 양수값이네 거의. 그치? 그럼 요때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A 시기는 음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얘기네. 이건 틀렸네. 자, 디귿 때문에 많이 틀렸어. 자, 디귿에서 얘들아 생각해봐. 30도 S라고 그랬어. 그럼 남반구잖아. 그럼 남반구면은 자, 1월에서 7월을 뺀 거라고 돼 있어. 그럼 남반구에서 1월은 얘들아 여름인 거야, 겨울인 거야? 남반구에서는 1월이 여름인 거지. 그치? 그럼 이 말은 여름에서 뭐를 뺐다는 얘기야? 겨울을 뺐다는 얘기야. 헷갈리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여름에서 겨울을 뺐대요. 됐지? 그럼 이게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야? 연교차인 거지. 여름의 기온은 매우 높고 겨울의 기온이 매우 낮으면 연교차가 큰 거고 여름의 기온은 조금밖에 안 높고 겨울의 기온도 많이 안 떨어지면 연교차가 작은 거잖아. 결국 이것을 뺀 값이 크면 연교차가 큰 거고 이걸 뺀 값이 작으면 연교차가 작은 거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럼 일단 30도 S에다가 표현해 보자고요. 30도 S 자 1월에서 뺀 거니까 30도 S면은 여기가 되는 거지. 여기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30도 S가 여기쯤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지금 봤더니 자 지금 7월 달에 30도 S는 양수 한 20 정도가 나왔단 말이야. 그지? 자 근데 1월 달에 30도 S는 지금 보니까 음수 값이 나왔단 말이야. 마이너스 한 10 정도라고 보자고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0 정도. 그럼 얘들아 1월이 무슨 철이라고? 1월이 무슨 철이야? 1월이 무슨 철이야? 여름철이지. 자, 여름철에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여름이 평상시보다 더 높았다는 얘기야? 기온이 낮았다는 얘기야? 낮았다는 얘기지. 자, 여기는 플러스네. 7월이 무슨 철이라고? 남방 보니까 겨울철이야. 겨울철의 입장에서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겨울철이 많이 추웠다는 얘기야? 좀 덜 추웠다는 얘기야? 덜 추웠다는 얘기네. 그럼 연교차가 크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도 한번 보자. 지금 B하고 비교하라고 돼 있으니까 B 시기를 보면 B 시기에 여기는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0 정도야. 20 정도? 그치? 그럼 똑같이 해보자. 남방보다 여긴 마이너스 10 정도야. 그러면 자 7월은 무슨 계절이야? 7월은 남방부에서 겨울이야. 겨울인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겨울이 더 추웠다는 얘기네. 기온이 낮다는 얘기니까. 그치? 자 요거는 플러스 20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름인데 더 온도가 높았다는 얘기네. 그럼 연교차가 커 작아? 연교차가 크네. 그럼 누가 더 연교차가 커야 돼? B가 더 커야 되겠네. 그지? 그래서 A시가 B보다 크다? 틀린 거잖아.
그리고 너희들 내가 기출 분석할 때도 자 인강도 마찬가지고 너희들한테도 해줬잖아. 기출 분석할 때도 3단원에서 이거 염교차 커지고 작아지는 거 자료 해석하는 거 내가 해줬단 말이야. 그치? 똑같이 나온 거야 이것도 결과적으로.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 자 위도별 열수지를 나타낸 문제네요. 자 이거는 바로 갑시다. 바로 문제가 쉬우니까. 자 기억.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양의 차이는 38도 S가 0도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38도 이거 사실 자료 없어도 풀 수 있지? 너무 유명하잖아. 38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어떤 위도야? 같은 위도고, 그치? 이 지점에서는 열수량이 가장 많다라고 배웠었잖아. 그리고 이 자료에서 해석을 해도요. 자, 38도 지역이니까 한 여기쯤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쯤. 대충. 그러면 여기는 지금 대기나 해양에 의해서 열수량이 굉장히 어떤 곳이야? 많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S를 봐도 마찬가지지. S를 봐도 여기쯤을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북방구랑 남방구랑 마찬가지지. 여기 보면은 대기에 의한 열수성이 최대고요. 여기서도 대기에 의한 열수성이 최대니까 결과적으로 열수량이 가장 많은 위도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자, 이 차이는 38도 S가 0도보다 크다가 아니라 같은 거니까 거의 같은 거니까 이건 틀린 거지. 그치? 맞아? 다시 한번. 38도 지점은 열 수송량이 가장 크고요. 열 수송량이 가장 크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뭐였어?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와 들어오는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어땠던 거야? 거의 같았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니은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 자, 해양에 대한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은 A 지역이 B 지역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자, A 지역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B 지역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A 지역하고 B 지역을 보면은 자, A 지역 입장에서는 대기에 의한 열수량이 지금 여기서 요런 정도야. 요런 정도. 그치? 요런 정도고 B 같은 경우는 대기에 의한 열수량이 요 정도야. 그리고 B는 해양에 의한 열수량이 좀 더 많아. A보다. 그치? 그러니까 A 지역 같은 경우는 B 지역에 비해서 대기에 의한 열수량은 더 많고 해양에 의한 열수량은 좀 더 어떤 편이야? 적은 편이네. 그치?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 딱 판단할 때 여기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 마이너스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남방부를 얘기하는 거고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료에서 북방부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 숫자를 따지면 안 된다고요. 알았지? 요거는 절대값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인 지점하고 여기서 최대인 지점이 대기에 의한 열수성이 가장 많은 거야. 두 점 다. 이해되지? 그래서 요거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크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 되겠네. 리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디귿.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은 대기와 해양의 순환을 일으킨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대기라든가 혹은 해류의 그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수송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4번. 자, 판구조론 문제는 뭐 항상 우리가 지원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문제도 좀 평이했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부터 계속 잔소리 하는 게 1, 2, 3단원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다, 솔직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어봤다면 사실 다 맞췄어야 되는 문제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한테 내가 뭐 쓴소리만 해가지고 니네가 좌절하게끔 만들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학은 앞으로 시간이 많단 말이야. 7월, 8월, 9월, 10월 충분히 실력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하고 다시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지? 지학은 공부한 것만큼 나와. 배신하지 않아요. 절대로. 알았지? 자, 그럼 이렇게 보자. 일단은 여기 A를 봤더니 A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지진을 나타낸 진앙의 분포가 되겠네요. 그쵸? 진앙, 진원의 분포네요. 진원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적당하겠다. 진원. 그치? 이렇게 있네. 근데 봐봐. 얘는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판의 경계와 진원의 분포가 거의 일치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는 어디란 얘기야, 딱 봐도. 해령 같은 거란 말이야. 발산 경계란 뜻이라고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여기 발산 경계야. 그치?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판의 경계인데 이 선이 얘는 판의 경계에서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진원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 많이 풀었잖아, 이런 거. 그치? 그럼 지금 밀도가 얘가 더 큰 판이야. 그치? 로우가 커.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밀도가 크고 얘가 유라시아 판 밑으로 밀도가 작은 판 쪽으로 섭입해서 들어가고요. 섭입해서 들어갈 때 점점점 들어가면서 무슨 지진으로 바뀐다? 신발 지진으로 바뀐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각 변동은 밀도가 어떤 판 쪽에서 나타난다?
작은 판 쪽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때 이 판의 경계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 해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바다라고 본다면, 물이라고 본다면. 됐지? 자, 일단 기억 볼게요. 해양 지각의 나이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지역은 지금 해령, 발산 경계에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나이가 젊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건 틀렸어. 니은 화산 활동은 C 지역이 B 지역보다 활발하다. 화산 활동. 자, C 지역이 B 지역보다 활발하다. C 지역은 여기 화산 활동 맞고요. B 지역은 이쪽이니까. 밀도가 큰 판은 지각 변동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지? 그래서 B 지역이 B 지역보다 C 지역이 B 지역보다 활발하다. 이거 맞는 거네. 자, 디귿. 판의 경계 기역을 따라 수렴형 경계가 발달한다. 자, 기역이 어디 있습니까? 자, 숨은 그림 찾기. 판의 경계 기역. 뭐니? 어디냐, 기역이? 해령 위에. 여기 기역이니? 여기 기역이 있네. 봤어. 땡큐. 자, 여기 기역이 있는데 판의 경계 기역을 따라 수렴형 경계가 발달한다? 아닙니다. 여기는 수렴 경계가 아니라 발산 경계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 어차피 발산 경계 사이사이에는 보존 경계 변환 단층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는 수렴 경계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이렇게도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발산 경계가 있고 발산 경계 사이사이에 보존 경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둘의 공통점 천발 지진만 발생하게 됐던 거지. 알겠지? 천발 지진은 발산 경계와 보존 경계에서 다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큰 축은 다 우리가 발산 경계로 보는 게 좀 더 적당하겠지. 이해됐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자, 이게 천체 문제야. 땡큐네, 땡큐. 자, 이게 천체 문제로 나왔어. 아유, 땡큐네. 야, 뭐 이런 게 다 있냐? 여기 보자. 질량이 이게 작네? 뭐야, 이거 지구형이네. 야. 자, 여기 평균 밀도 얘가 크네? 지구형. 얘는 뭐야, 그럼? 목성형. 봐봐. 선생님이 평이에 썼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팩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속으로 니는 맨날 지구학만 가르치니까 평이하다고 그러지. 니가 내 입장 대봐. 이게 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천체 문제였단 말이야. 자, 일단 보자고요. 물론 이 문제만 나온 건 아니지만 가에 속한 행성에는 고리가 있다. 자, 지구에 고리가 없겠죠. 평균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 더 작죠, 지구형은. 위성의 평균 개수는 가가 나보다 적겠죠. 평균 자전 주기는 가가 나보다 길다. 요거 맞죠? 그래서 내가 요거까지 얘기했었지. 금성 같은 경우는 자전 주기가 약 240일이고 공전 주기는 220일이다. 우리 솔루션 테크트리에서 했었지, 그치?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는 자전 주기가 뭐보다도 길다고요? 공전 주기보다 길다. 요것도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써줄게요. 금성은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보다도 더 길다. 알았지? 요거까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맞고요. 자, 5번. 나에 속한 행성에는 연착륙이 가능한 단단한 표면이 있다. 자, 연착륙이 가능한 행성은 지구형 행성이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6번. 자, 이제 천체다운 천체 문제가 나왔니? 니네 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천체에서 그렇게 많이 틀리면서도 문제 풀 때는 천체 문제 푸는 걸 좋아하더라. 이상하게. 돌덩이 푸는 것보다 더 재밌어 하긴 하더라고. 알았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재미와 맞출 수 있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보자고요. 자, 이 문제. 자, 그림 그립시다. 자, 태양 그리고 이렇게 그립시다. 지구 그리고 그 다음에 달이 돌고 있어. 이렇게 그리는 게 더 빠르겠다. 외워서 푸는 것보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돼 있니? 문제에서? 하진날이라고 돼 있니? 하진날을 전후로 해서 하진날을 전후로 해서라고 돼 있으니까 지금 이 그림 상태에서 자, 현재 자정해 봤대요. 하진날 자정해. 그럼 자정해 보면은 관찰자가 이렇게 서 있네. 태양과 반대편에. 그치? 그럼 이때 남중하는 달은 보름달 망이겠네. 그치? 그럼 지평선 만들자. 자, 이 관찰자의 머리가 무슨 쪽? 남쪽. 이거 남쪽. 그 다음 이쪽은 자, 서쪽, 이쪽은 동쪽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달은 무슨 달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달은 태양빛이 지금 왼쪽에서 비춰주지만 관찰자가 어떻게 봐야 돼? 거꾸로 봐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 절반이 보이는 무슨 달? 상현달이네. 그럼 이 달이 여기 있을 때는요 태양빛이 왼쪽에서 비춰주니까 무슨 달이야? 하현달이네.
그치? 그럼 다 쓰자고요. 아, 서쪽에 상현달이 있대요. 자, 남, 이쪽은 동, 이쪽은 서니까 서쪽에 상현달이 있대요. 얘가 상현이네. 남중하는 달은 보름달, 망, 비. 그 다음에 A는 동쪽에 있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하현달. 뭐 쓰고 들어가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봅시다. 문제에서 하진날을 전후로 해서 간격으로 일주 간격으로 찍은 거라고 돼 있지? 그러면은 지금 요 날이 지금 하진날이었다는 얘기네. 보름달이 있을 때가. 그치? 요 날이 하진날이란 얘기니까 자, 하진날이면 지구가 하진날이고 이때 지구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이 태양이 무슨 점에 있는 거야? 하지점에 있는 거지. 됐어? 너희들 여기서 또 실수하는 애들 가끔 있어. 문제풀이 제대로 안 하는 애들. 오늘이 하진날이네. 오케이, 이쪽 하지점. 아니지. 오늘이 하진날이면 이때 태양이 천구상에 투영되는 이 방향이 무슨 점이 되는 거야? 하지점이 되는 거고요. 이 하지점이니까 여기가 지금 적경이 몇 시가 되는 겁니까? 6시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하지점이면 적경이 6시고 저기는 플러스 23.5도 우리 누차 많이 연습했던 거잖아. 그치? 사실 이 정도 문제는 우리 솔루션 테크트리에 비하면 굉장히 손쉬운 문제야, 솔직히. 20번 말고는 손쉬운 문제야, 솔직히 얘기하면. 20번은 솔직히 어려웠어. 내가 봐도.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럼 이쪽엔 무슨 점이 있는 거야? 보름달이 있는 이쪽에는. 무슨 점? 동지점. 그치? 똑같은 색으로 해보자. 여기는 동지점이 있는 거네. 여기는 동지점이 있고요. 적경은 18시가 될 거고요. 저기는 마이너스 23.5도의 저기를 가질 것이다. 물론 황도와 백도가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고 5도 차이가 나는 건 맞지만 거의 동지점 근처에 보름달이 있을 거니까 이때 이 보름달이 있는 요 보름달이 가장 지금 저기가 어떤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 작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때 이 보름달이 뜬 날 남중고도가 가장 어떻다? 낮다. 우리 메린날 연습했던 거잖아. 그치? 자, 기억부터 볼게요. 남중고도는 A의 달이 B의 달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B가 망이니까 이게 B잖아. 얘는 거의 저기가 최저를 갔기 때문에 남중고도가 가장 작겠지. 그럼 A의 달의 남중고도는 따질 것도 없어요. 얘가 가장 거의 작으니까 A가 B보다 달보다 높다. 이거 맞는 거네. 그제?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니은. 달의 적경은 B에서 관측한 날과 이 날에서부터 29.515가 같다. 자,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봐. 솔루션 테크트리에서 내가 항성월, 상망월 설명했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 말로 한번 해볼까? 두 지점에서 적경이 같으면 항성월, 두 지점에서 뜨는 시각이 같으면 상망월. 우리 불과 몇 주 전에 공부한 내용 아닙니까? 그치? 그럼 이거는 공부를 좀 많이 했다면 여기다가 항성월, 상망월 그릴 필요도 없이 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사실 그치? 그럼 봐봐. 자, 지금 뭐가 같다고 돼 있어? 적경이 같다고 돼 있으니까 적경이 같으려면 항성월이 지나야 되는 거니까 29.5일 후가 같은 게 아니라 27.3일 후가 같은 거잖아.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암기해서 풀어야 돼. 항성월은 뭐가 같다? 두 지점에서 적경이 같다. 여기다 요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래도 아직 부족한 애들도 있으니까 29.5일이 뭐였어? 무슨 월이었어? 상망월이었지? 상망월은 상망월 전 한 달 전과 상망월이 되는 순간 한 달 후에 뭐가 같다? 뜨는 시각이 같다. 그치? 요것도 정리해둬야 되는 거야. 올해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두 지점에서 뭐가 같다고? 뜨고 지는 시각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도 같습니까? 위상도 같죠. 두 지점에서 뭐가 같아? 위상이 같다. 따라서 우리가 음력을 따지는 것은 상망월이었어? 항성월이었어? 음력을 따지는 것은 상망월로 따졌었지. 여기 음력 날짜를 따질 때는 상망월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C에서 관측된 달의 위상은 하현달이다. 자, C는 여기 있으니까 상현이네. 틀렸네. 정답 기음만 맞네요. 그쵸? 너무 손쉬운 문제였어요.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난이도가.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7번. 자, 요것도 문제 많이 왔어. 도대체 왜 틀렸냐? 계산 실수요. 당당하더라. 자, 나보다 산수 못하면 안 되는데? 난 안 틀렸는데 이거 풀면서. 자, 보자. 일단은 소행성 A하고 B가 있어. 그럼 일단은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을 했었지? 솔루션 테크트리에서 소행성은 행성은 아니다. 그러나 소행성을 외행성 취급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왜?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으니까. 그지? 얘도 뭐가 있다? 충이 있고 충 근처에서 뭐를 한다? 역행을 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바깥에 대해서 도는 외행성 취급하면 돼.
내가 여기다가 외행성이라고 썼지만 여러분들 인강을 듣는 학생이나 현장 강의 학생들 오해하지 마세요. 소행성은 말 그대로 소행성이지 행성은 아니야. 알았지? 근데 얘를 뭐 취급하자고? 외행성과 똑같이 취급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 A하고 B가 있는데 회합주의가 누가 더 길어요? 지금 보니까 A가 더 길어요. 그러면 같은 외행성일 때 지구와의 회합주의가 길다는 얘기는 지구와 가까이 있는 외행성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럼 여기서 소행성 A가 소행성 B보다 더 어디서 돌고 있는 거야? 가까이서 돌고 있는 거지. 회합주의가 기니까. 맞잖아. 외행성 취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지구에 공전궤도문이 있어.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어. 그치?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둘 다 충에 있다라고 돼 있잖아. 문제에서. 그치? 충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가까이서 돌고 있는 애. 또 하나는 조금 더 멀리서 돌고 있는 애.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근데 A의 회합주기가 더 길다는 얘기는 지구와 공전 속도의 차이가 적게 나는 게 가까이 있는 행성이니까 얘가 A가 되는 거고 B는 회합주기가 더 짧다. 여기 있는 거네. 맞지? 내 행성에는 없으니까 얘네들이. 그치? 그럼 이제 여기 있을 때가 이제 위치관계가 뭐가 되는 거야? 충의 위치관계가 된다. 됐지?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기억. A의 공전 주기는 16년이다. A의 공전 주기는 16년이다. 자, 계산해보자. 케플러 몇 법칙? 제3법칙이네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 자, P의 제곱은 A의 세제곱 비례하네. 그치? 그럼 주기를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주면 돼? P의 제곱은 자, 이렇게 등호로 성립시킬게요. P의 제곱은 자, A인데 A가 지금 얼마냐면 8이네요. 그치? 그럼 8의 세제곱이네. 그럼 요거는 자, 또 산수 나왔네. 자, 8의 세제곱이니까 모르겠어. 니는 어떻게 푸는 게 빠를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방식대로 푼다. 2에다가 8의 2분의 3제곱이네. 그치? 지수의 법칙 들어갑니다. 아닌가? 저 모르겠다.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그럼 요거는 P를 왜 넣었어? 8의 2분의 3제곱 맞지?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8의 2분의 2니까 어떻게 주면 돼요? 8 곱하기 8의 2분의 1이네. 그치? 맞아? 그럼 요건 뭐야? 루트 8이지. 8 루트 8이구나. 8 루트 8이니까 루트 좀 정리해주면 16 루트 2가 나올 것 같은데? 맞지? 뿌듯하다. 우리 와이프가 수학 선생님인데 우리 와이프가 이거 보면 자랑스러워하겠다. 자, 16루트 2 맞지?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 니네 편한 대로 풀어. 나 그냥 생각나는 게 요거라서 그렇게 나온 거야. 어쨌든 간에 요거는 틀렸어. 16루트 2. 자, 그 다음 니은. 이때 지구와 B 사이의 거리는 7AU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자, 지금 A가 공전궤도 반지름이 8이래요. A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8이란 얘기는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의 공전궤도 반지름이니까 여기까지가 8이야. 근데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가 몇 AU야? 1AU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AU야? 7AU가 되겠네. 맞지? 그럼 B는 무조건 A보다 지구와 멀리 있으니까 7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거리가 멀어야 되겠네. 그래서 7보다 크다 맞는 거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1년 동안 지구와 A가 각각 쓸고 지나간 궤도 면적의 비는 1대 4이다. 이거 애들 문제 맞췄는데 요거 뽀록으로 푼 애들이 있더라. 다행스럽게도 뽀록이 들어간 애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지구는 1년 동안 쓸고 지나가는 게 1. 다 쓸고 지나가니까. 얘는 A니까 A 같은 경우는 지금 16 루트 2년이 걸리는 거니까 공전 주기가. 그치? 그럼 얘는 1년 동안에는 자신의 면적의 16 루트 2분의 1만큼 쓰고 지나갈 것이다. 1년 동안에는.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그치? 다시 한번. 1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지구는 한 바퀴 다 도는 거야. 전체 면적을 다 도는 거고 A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체 면적의 16 루트 2분의 1만큼 휘쓰고 지나가겠네. 1년 동안에. 그치? 그래서 요거 대 요거 B를 따진 애가 있었어.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뭐 뽀록으로 맞췄다라고 막 하는데 잠깐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애초부터 지구의 전체 면적과 이 A라는 소행성의 전체 면적이 애초부터 어떤 거야? 다른 거잖아. 그치? 지구는 자, 한 바퀴 돌 때 전체 면적이 이만큼인 거고, 그치? 여기서 소행성 A는 한 바퀴 돌 때 더 많은 면적이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지구와 얘를 1년 동안의 면적의 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자, 지구는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구는 1년 동안에, 그치? 여기서 문제에서 원으로 돈다라고 가정했으니까 타원이 아닌 거야, 여기선. 그치? 그럼 한 바퀴 도는 게 뭐야, 여기?
2파이 r이네. 그치? 2파이 r. 그치? 한 바퀴 도는 게 2파이 r이니까, 파이 r 제곱이네. 면적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게 원주는 2파이 r이고,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네. 그럼 파이, 그 다음에 r이 얼마야? 지구는 1이네. 요거네, 요거. 요게 면적이네. 휘슬고 지나간 면적. 그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자, 전체 시간이 16 루트 2. 요거 분의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r이 얼마니? a였니 지금? a가 r이 얼마야? 8이니? 8의 제곱이네. 요 계산하면 나오겠네. 요거 대 요거의 b를 계산하면 나오겠네. 그치?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됐지? 요 계산하면 되겠네. 요 계산은 니네가 좀 어떻게 안 되겠니? 자, 오, 훌륭해. 요거 2루트 2 나와? 오케이. 그러면 2루트 2네. 그러면은 얘는 1이니까 1대 2루트 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1대 2루트 2다. 어우씨, 계산 빠르다. 혹시 요즘 애들이 다르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1대 4이다. 틀렸습니다. 땡!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18번. 자, 가보자. 자, 18번 문제에서 바로 갈게요. 쉬운 문제니까. 불의 능은 B가 A보다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가 A보다 좋다. 자, 선생님이 솔루션 테크트리 하면서 너희들한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성능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거고, 값이 크다, 작다는 실제 값을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여기는 좋다, 나쁘다니까 성능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분의 능의 값은 어떻단 얘기야? 좋을수록 작단 얘기야. 그치? 그럼 분의 능은 D분의 람다야. 그치?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지금 보니까 B는 딱 봤더니 가시광선이고 A는 적외선이니까 람다가 B가 더 짧아. B는 A보다 짧아. 람다가 파장이. 그 다음에 구경은 더 커. B가. 그럼 분의 능은 어떤 거지? 더 값이 작아. 값이 좋으면 성능이 어떤 거지? 더 좋아. 값이 작을수록 성능은 좋아. 그래서 B가 A보다 좋다. 맞네. 맞지? 자, 그 다음에 니은. 지상 만원경으로는 C가 이용하는 전자기파를 관측하기 어렵다라고 돼 있어요. 자, X선. 요것도 내가 출처를 얘기해볼게. 내가 솔루션 테크트리 다재선다에서 너네가 질문 많이 했던 거 이런 질문이 있었지. 지상에서 X선으로 관측하면 지구 밖에서 측정한 것보다 덜 선명하게 보인다. 요 질문이 틀렸던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걸 해석을 뭐라고 해줬지? X선으로는 지상에서 아예 볼 수가 없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관측하기가 어렵다 아예. 그지? 덜 설명한 게 아니라 아예 관측할 수가 없어 거의. 그러니까 자, 지상 많은 경우는 C가 이용하는 전자기파를 관측하기 어렵다. 요거 맞는 거지. X는 안 들어오니까. 그지? 뭐만 들어오지 주로? 정리해볼까요? 뭐가 들어오죠? 주로? 가시광선. 하나 더 들어오는데 전파. 요 두 가지가 들어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개성운의 고에너지 영역 관측은 고에너지 영역이니까 에너지가 세단 얘기네. 그럼 온도가 어떤 애로 봐야 되는 거야? 높은 애. 파장이 어떤 애? 짧은 애. 그럼 파장이 짧은 애니까 X선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C가 A보다 적합하다. 맞는 거네. 정답은 그느드가 다 맞네. 그래서 정답은 그느드 다 맞고. 자, 19번. 자, 19번 문제 가보자. 자, 19번 문제. 가봅니다. 자, 또 눈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게 뒤에서 카메라 PD님이 찍으시는 걸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면 이렇게 잘 안 보여요. 니네 여기 와서 보면 알겠지? 근데 너 안경 좀 써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이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엘니뇨 라니냐 문제인데요. 자,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래 볼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보자. 일단 얘들아 여기가 지금 플러스 16 맞니? 플러스 16 맞지? 휴. 자, 근데 자, 이 자료는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보면 되는구나. 나 바보구나. 자, 내가 시험지를 보면 되는 거구나.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해수면의 높이 편차 관측값에서 평형값을 뺀 거래요. 그럼 우리 연습 많이 해서 알지만 자, 파란색 분필이 없네. 에이, 이걸로 하자. 적조 현상. 자, 보자. 적조가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적조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자,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은 무슨 태평양? 동태평양. 그러면 무역풍이 이 상태에서 정상기나 라니냐 상태에서 무역풍이 약화되는 게 무슨 시기야? 엘니뇨 시기지. 요게 엘니뇨지. 그치? 무역풍이 약화된 거야. 동풍의 약화라고 써줄게요. 동풍이 약화됐어.
그럼 너희도 알겠지만 무역풍이 평상시 불던 것보다 약하게 부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해수면이 이쪽은 좀 낮아지고 동태평양은 상대적으로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동태평양은 평소보다 높아지고 서태평양 평소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낮아지는 거지. 그럼 양쪽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네.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양쪽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줄어든 쪽이 무슨 식이란 얘기야? 엘니뇨 시기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 뭐에서 뭐를 뺐다고 돼 있어? 관측에서 뭐를 뺐대? 관측에서 지금 문제에서 평형값을 뺐대. 그치? 높이 편차. 평형값의 높이를 뺐대. 그럼 관측에서 평형값을 뺐을 때 자 똑같아. 양수가 나오면 뭐야? 관측값이 컸던 거야? 평형값이 컸던 거야? 양수가 나오면 관측값이 컸던 거지. 관측값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시기에는 평년보다 해수면이 동태평양 어땠다는 얘기야? 해수면이 높았다는 얘기네. 그럼 이건 해수면이 높다는 얘기야. 이런 문제 풀 때 헷갈리면 써 글자로 해수면이 높다. 양수면. 평상시보다 높아졌다 이 지점은. 자 음수값이 나오면 뭐야? 해수면이 평상시보다 어떻다? 낮다. 그지?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나에서 여기 동태평양 쪽이 16이라고 하는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쪽 지점은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어떻게 된 거야? 더 많이 높아졌구나.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을 보자. 이쪽은 선생님이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도와줘야 돼. 마이너스 쪽이 나왔어.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이쪽은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많이 낮아졌구나. 그럼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높다. 동태평양은 서태평양 평상시보다 해수면이 낮다. 아, 이 시기가 무슨 시기다? 이 시기가 무슨 시기야? 엘니뇨 시기구나. 그치? 그럼 얘는 얘랑 얘처럼 생기지 않으니까 얘는 무슨 시기일 수밖에 없어? 라니냐 시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자료만 해석하고 끝낸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이 정도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라니냐 시기에 엽록소가 더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여기 많은 거지. 지금 이 그림은 색반전시켜서 여기가 검게 돼 있지만 실제 거기 자료 보면 여기가 엽록소가 많은 거지. 그럼 왜 라니냐 시기에 이쪽 동태평양 쪽이 엽록소가 많을까? 라니냐 시기 때는 무역풍이 강하게 부니까 용승이 잘 일어나. 용승이 잘 일어나면 영양염류가 많아져. 영양류가 많아지니까 거기서 광합성하는 식물들이 많아져. 그치? 그래서 엽록소가 많은 거란 말이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이 평가의 문제는 이 두 자료를 보고서 라니냐 엘니뇨를 판단하라고 문제를 낸 거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 여기에 엽록소가 많다는 얘기는 용승이 잘 일어났고 영양염류가 풍부하다는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내가 영양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런 의도로 생각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라니냐, 얘는 엘니뇨다. 자, 이제 정답을 찾아볼게요. 자, 무역풍의 세기는 가가 나보다 강하다. 맞아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가가 나보다 두껍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엘니뇨 시기가 동태평양이 더 따뜻한 해수층이 어떤 거야? 두꺼운 거지. 그리고 뭐 혹시라도 내가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설마 또 여기가 웨스트 있다고 해서 서태평양이라고 생각한 학생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지? 이거는 경도일 뿐이고 그냥 엘니뇨 문제가 나오면 내가 봤을 때 오른쪽이 무조건 뭐야? 동태평양, 왼쪽이 무조건 서태평양 이렇게 판단하는 거였어. 자, 그래서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가가 나보다 더 얇다라고 해야 되겠지? 오히려 엘니뇨 시기가 동태평양이 더 따뜻해지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A 해역의 엽록소 A 농도는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높다. 자,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더 낮아야 됩니다. 오히려 라니냐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답은 기역.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우리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식센스 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갑자기 깜짝 놀랐죠? 자, 20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20번까지 다 해설 강의를 찍었었는데 20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현장에서 수업했을 때, 현장에서 촬영했을 때는 조금 더 막 스피딕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번거로운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번을 푸는 데 있어서 약간 학생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20번만 따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알았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20번 문제는, 자, 6평 20번 문제는 그 당시에 조금 애들 많이 어려워했었던 문제죠. 이 문제가. 그치? 그러니까 어려웠던 문제인데, 일단 이제 별자리 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정이 찍혀 있고, 여기 이제 북극성의 위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이런 그림은 여러분 이제 수능 특강이라든가 혹은 이제, 완성, 이런 데서 EBS에서 많이 봤던 그림이기 때문에, 자, 그림을 한번 일단 그려볼게요.
자, 구를 한번 그리고요. 이런 문제는 요즘 천체 문제가 이제 좌표계로 나올 때는요. 항상 구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문제는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구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 지평선 그리고요. 자, 보자. 지평선 그리고.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북극성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북극성. 자,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천구의 적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뭐냐면 북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동점이고요. 자, 여기는 남점이고요. 여기는 서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고 치자.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위도가 35도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북극성의 고도는 35도 정도가 되겠네. 자, 이렇게 일단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관찰자가 있는 머리 위를 우리가 천정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천정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천정. 그럼 일단 볼게요. 일단 A별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자, A별을 보면은 A별의 고도가 지금 55도인데 방각이 0도래. 근데 사실 이 조건이 없더라도 지금 별자리 맵을 보게 되면 이 별자리 맵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북점과 남점을 지나고 천구의 북극을 지나는 뭐야? 좌호선이란 말이야. 자, 요 선이 좌호선이거든요. 자, 좌호선이야. 그럼 지금 보니까 좌호선상에 지금 누가 있어? A가 찍혀 있고요. 북극성과 천정 사이에 있어. 그럼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북극성이고 여기가 천정인데 북점과 남점, 천구의 북극을 지나는 이 좌호선상에 A별이 있으니까 A별은 지금 여기쯤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 당연히 얘의 방위각은 북점에 만나니까 0도일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히. 그치? 어쨌든 뭐 요걸로 봐도 좋고 요걸로 봐도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때 고도가 몇 도라고 돼 있어? 55도라고 돼 있으니까 이 A별은 지금 자신이 돌고 있는 일주권에서 가장 최대 고도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물론 지금 얘는 북쪽 하늘에서 최대 고도를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35도야. 35도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고도가 55도라고 했으니까 여기 남은 요 각이 몇 도가 된다는 얘기야? 20도가 된다는 얘기겠지. 여기가 20도란 얘기야. 됐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자. 그러면 A는 일단 이렇게 찍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한번 찍어보면은 B의 고도는 65도래.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방위각이 135도래. 근데 만약에 B가 만약에 최대 고도의 상태라고 한다면 방위각은 0도이거나 180도였어야 된단 말이지. 그치? 근데 지금 보니까 얘가 135도라는 얘기는 얘는 지금 남중이 된 상태가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천정에서부터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리면 여기 지점에 만나는 요 지점이 방위각이 135도가 되는 거잖아. 요렇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러면 얘들아, 이 문제에서 지금 남아있는 요만큼의 각이 몇 도가 되겠어? 요 각이 45도가 남아있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봐봐. 여기가 0도, 방위각 여기는 동점이 90도, 여기 남점은 180도. 그 다음에 여기 서점은 270도가 될 테니까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지점은 135도니까 요만큼이 135도요. 여기까지 남아있는 요 각, 남중할 때까지 남아있는 요 각이 45도가 남아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상태인데 여기 어딘가에 누가 있어야 돼? B가 있어야 되는데 B는 지금 고도가 65도야. 근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다 써볼게요. 남중고도 H는 90- 그 지방의 위도인데 그 지방의 위도가 지금 몇 도야? 35도야. 그 다음에 이제 저기를 더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지금 이 별은 지금 여기에 수직권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별 같은 경우는 남중을 하지 못한 동쪽 어딘가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얘는 남중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럼 얘는 남중했을 때의 고도는 점점 더 어떻게 되겠어? 남중할 때까지 더 고도가 높아지겠지. 근데 얘가 지금 현재 고도가 65도래. 그럼 남중 고도에 넣었을 때 여기 H에다가 65도를 넣는다고 하면, 그치? 65도를 넣는다고 하면 이 저기의 값은 90에서 35도를 빼면 55도니까 얘는 10도가 나올 거란 말이야. 플러스 10도. 그치? 근데 이 공식은 남중고도 공식인데 남중고도 공식에다가 65도를 넣었을 때도 플러스 10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 이 별이 남중했을 때는 65도보다 더 어때야 되는 거야? 높아야 되는 거야. 왜? 아직 동쪽 하늘에 있으니까. 그럼 현재 65도라는 얘기는 얘가 남중했을 때의 고도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65도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저기도 플러스 10도보다는 얼마인지는 몰라도 더 높은 값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저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천구의 적도에서 이렇게 돌고 있으면 저기가 0이 되는 건데 요거보다 약간 플러스 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별이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요렇게 B별이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방위각이 135도니까. 이해됐죠? 물론 이제 이 B별이 어느 정도 높이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판가름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천구의 적도보다는 위에 플러스 저기 값을 갖고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리고 현재 이 B별의 고도가 몇 도?
65도고 얘가 남중했을 때는 65도보다 더 들 것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C별 찍어보자. 자, C별을 보면은 C별은 현재 고도가 75도인데 얘도 재밌어요. 방위각이 270도야. 아, 그럼 270도면 여기네. 그치? 서점이네, 정확히. 그치? 그럼 서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도 수직권을 하나 그려보면 수직권이 27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거의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네. 그치? 서점까지. 그럼 이게 수직권이 되는 거고요. 여기 어딘가에 누가 있다? C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얘의 고도는 75도라고 했으니까 B의 고도보다 현재 10도 정도가 더 높죠. 그럼 현재 더 높으니까 B보다 좀 더 높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찍으면 한 여기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게 C별이 이렇게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C별은 지금 어느 쪽 하늘에 있는 겁니까? 서쪽 하늘에 있는 거니까 모든 별의 일주권은 천구의 적도하고 평행해야 되니까 이 C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일주권을 갖다가 여기까지 온 상태고. 그치? B별은 지금 동쪽 하늘에서 아직 남중이 되기 전에 여기쯤에 남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런 상태란 얘기야. 그러니까 C는 지금 바깥에 있는 거야, 구에. 그치? B는 구의 안쪽에 있는 거고요. 자,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럼 요걸 가지고 자, 문제를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자, 판단해 보자고요. 자, 기억. A의 저기는 B와 C의 저기의 합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의 저기. 자, A는 지금 여기 있는데 얘의 저기 값을 일단 따지면 저기는 1009의 적도에서부터 이루는 각이니까 자, 그림 복잡해지니까 잘 봐. 1009의 적도에서부터 이루는 각 요거네, 요거. 그치? 공부를 많이 했다면 북극성과 요 A별의 사이각이 20도면은 90도에서 20도를 뺀다. 바로 판단은 가능하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니까 90에서 20 뺀 요만큼이 적이구나. 그럼 A의 저기는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A의 적 위를 따져보면 저기는 몇 도가 나온다? 자, 저기는 70도가 나오네. 그치? 기약 나온 김에 자, A의 적경도 한번 따져보자.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상관은 없을 테지만 적경도 한번 따져보자. 적경을 따져보면 A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으면 북극성에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따라서 시간권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럼 요 지점에 만나는 거지. 그치? 요 지점에 만나는 건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때 춘분날 자정이라고 했으니까 자정의 태양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가 몇 시예요? 적경이 0시야. 오늘이 무슨 날? 춘분날. 시간은 자정이라고 했어. 문제 조건에서. 그럼 여기에 태양이 있는 거고 땅 속에 태양이 있고 이때 얘의 적경이 춘분점과 같이 있으니까 몇 시? 0시. 그럼 적경은 별의 일주운동과 반대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경이 증가하네. 0시. 여기는 몇 시? 적경이 6시. 여기는 적경이 몇 시? 12시. 이쪽 동점은 적경이 몇 시? 18시. 이렇게 되겠네. 그럼 굳이 뭐 이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A의 적경은 0시가 돼야 됩니까? 12시가 돼야 됩니까? 북극성에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12시에 적경을 갖는 거지. 요거는 우리가 이미 수능에서 비슷한 개념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12시에 적경을 갖고 있는 이런 상태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A와 B의 적의 합은 70보다 크냐 작냐를 묻는 거네. 자, 그럼 봐봐. B가 있고 C가 있는데 얘네들의 합이 70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봐봐. 이것을 선생님이 그림을 살짝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 상태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지평선이 있어. 저 그림에다 표현하면 학생들이 조금 복잡하게 느낄 테니까 여기 북극성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쳤을 때. 그치? 아까 한번 찍었으니까 바로 찍어볼게요. 자, B는 어디 있는 거라고 그랬죠? B는 남동쪽 하늘에 있는데 자, 여기를 천정이라고 한다면 그치? 천정이라고 한다면 남동쪽 하늘에 B가 있는데 방위각이 몇 도였어? 135도였어. 한 여기쯤 같아. 떨어졌어. 그럼 여기가 이제 북점이 있는 곳이고 135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방위각이야. 그치? 그치? 그리고 남아있는 요만큼의 각이 몇 도였다 그랬지 아까 전에? 요 남점까지의 방위각이 남아있는 곳이 몇 도? 45도 남아있는 상태야. 그리고 B별은 여기 천구의 적도보다는 약간 위에 이렇게 플러스 저기를 가지면서 천구의 적도하고 평행하게 남중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러한 별이었어, B가. 맞죠? 자, C별은 뭐였죠? C별은 방위각이 270도였으니까 서점에서 방위각이 수직권이 만나게 되고요. 수직권을 이렇게 서점 쪽으로 이렇게 내렸다고 했을 때 거의 C별은 여기쯤. 현재 B보다 고도가 높은 상태니까 여기 어딘가에 지금 C별이 이렇게 있는 상태였고요. 이 C별은 남중이 이미 지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서쪽으로 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여기 C별이 이렇게 있는 상태야. 됐죠? 이 상태였어. 그럼 얘들아, 우리는 여기서 뭐를 떠올리면 이 문제가 풀리는 거냐면 이거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천정에서부터 한번 내려볼게. 이 천정에서부터 이 천구의 적도
이 1900의 적도까지 이루는 요 각을 우리는 알고 있어. 어떻게 해요? 당연하잖아. 우리 다 알지. 여기가 그 지방의 위도 파이지. 그럼 여기도 그 지방의 위도 뭐지? 파이야.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지평선에서부터 1900의 적도까지 이루는 각이 뭐지? 90 마이너스 파이니까 여기가 파이야. 맞지? 이건 많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파이면 여기가 35도니까 여기도 몇 도야? 그 지방의 위도 35도란 말이야. 파이가. 됐지? 여기도 35도가 되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야. 그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천정에서부터 1900의 적도까지 이루는 요 각이 몇 도란 얘기야? 35도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여기 각이 사이 각이 이제 35도가 되면 C별은 지금 여기에 요렇게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치? 그럼 얘의 저기는 몇 도일까? 여기서 저기를 따지지 말고요. C별이 일주권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테니까 C별은 가장 높이 떴을 때 여기 있겠네. 그치? 좌우선에. 그치? 그러면 별이 일주운동하는 동안에 저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니까 굳이 여기 있는 애의 저기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얘가 이렇게 일주운동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 있을 때의 저기를 따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내리면 그지? 각이 요만큼이 이 별의 C별의 적이니까 C별의 적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35도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잖아. 그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C별은 천정에서부터 북쪽으로 넘어가는 별이 아니라 남쪽으로 지나쳐 오는 별이기 때문에 이 천정의 저기보다 더 어떤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남쪽에 있을 땐 여기 오겠지. 그치? 그럼 얘도 저기 값이 이렇게 내리면 요만큼의 저기를 가질 테니까 얘는 저기가 무조건 뭐보다는 작아야 돼? 35도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지. 알았지? 우리가 B하고 C가 정확히 뭐 어떤 식으로 어떤 정도의 고도의 차이가 날지까지는 몰라도 확실한 것은 천정보다 더 이쪽에 있으니까 이 B는 35도보다 저기가 작고 C도 35도보다 저기가 작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의 합은 7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가 자꾸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를 하고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해야 돼. 문제를 볼 때 당황하지 말고 항상 어떤 특정 숫자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본 거는 그 숫자가 왜 나왔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70보다 크냐 작냐가 왜 나왔을까? 그 말의 의미는 아, 얘가 그럼 저기가 35도보다 크냐? 얘도 저기가 35도보다 크냐를 따지란 얘기지. 왜냐하면 얘네들이 합이 몇이니까 70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얘네 둘이 35도보다 크다면 얘네들의 합은 7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지. 근데 얘네 둘의 합이 얘네 각각의 저기가 35도보다 작으니까 얘네 둘의 합은 70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는 이번 평가뿐만 아니라 작년 수능 문제도 그랬어요. 방위각이 질 때의 방위각과 뜰 때의 방위각이 133도보다 크냐 작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133도가 나왔을 때 그 각이 대체 왜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면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자, 됐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래서 B와 C의 저기 합보다 A의 저기는 크다. 이 말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지? A가 70이니까. 자, 니은. 적경은 B가 C보다 크다. 자, 적경 다 나왔네. B는 지금 동쪽에 있고요. C는 남중을 지나서 서쪽에 있으니까 적경은 춘문점에서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로 재는 게 적경이야. 그치? 그치? 그럼 여기다가 시간권을 잠깐 만들면 시간권을 만들어 봐야겠죠? 적경은 항상 시간권이니까 B를 지나는 시간권을 이렇게 만들면 대략적으로 시간권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치? 여기 만나고요. C는 지금 앞에, 구의 앞에 있으니까 시간권을 만들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치? 그치? 그럼 대략적으로 따져도 C는 앞쪽 시간권으로 지나가니까 여기까지가 적경이요. B는 여기 안쪽에 적경이니까 B는 이만큼이 더 돌아가야겠지. 그러니까 누구의 적경이 더 커? B의 적경이 더 커. 그래서 적경은 B가 C보다 크다? 맞는 거야. 그쵸? 자, 그리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풀어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아, 적경이 작은 전체가 남중이 빠르다. 그럼 C는 남중이 지났고 B는 아직 남중이 안 된 상태니까 누가 더 적경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C가 적경이 작고 B가 적경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B가 C보다 크다 맞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기역, 니은까지는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봅시다. B는 이날 새벽 3시에 남중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디귿 지문이 조금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얘는 어떻게 풀어보면 되냐면 또 다시 하나를 그려봐야 되겠네요. 요거 싹 지우고서 요건 다 해결이 된 거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리려면 여러분들 이제 구를 그려서 푸는 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아까대로 여기 이제 35도 지역에 이제 북극성이 이렇게 있고요. 위도 35도야.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가 약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들 구도 그리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알았지? 구를 이쁘게 그려야 그 정성이 갸륵해서 문제를 맞추게 해준단 말이야. 하느님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도 이쁘게 그려야 돼요. 그냥 막 이상하게 그리지 마. 26 크게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쁘게 그려보세요. 됐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서 자, 아까 똑같이 가는 거야. 여기가 천정이었어. 그치? 천정. 그럼 여기서 이렇게 천정에서 내렸어. 자, 그러면 자, B가 지금 어디 있었냐면 방위각 135도였고요. 135도라는 얘기는 동점이 있을 때가 정확히 방위각이 90도, 남점이 있을 때가 방위각이 정확히 180도니까 90도, 180도니까 여기와 여기 정확히 사이에 딱 지켜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남은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수직권을 만들면 수직권이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지. 그리고 비별은 여기쯤 있었던 거 기억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B에 대해서만 포인트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B의 시간권을 하나 그려보자고요. B를 지나는 시간권을 그리면 시간권은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원이니까 B를 지나는 시간권을 그리면 시간권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랬지. 참고로 이건 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항상 이 시간권과 천구의 적도가 만나는 요 지점은 항상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 알았지? 항상 직각이 되는 거야. 어떤 선에서. 자, 이렇게 한번 더 해볼까? 요렇게 그렸다 쳐.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시간권은 항상 천구의 적도하고 직각이 돼야 된다고요. 알았지?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B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날 새벽 3시에 남중한다라고 돼 있어. 새벽 3시에. 근데 현재는 자정이라고 돼 있었어. 문제에서. 춘문날 자정이라고 했으니까 현재는 자정인데 새벽 3시가 됐대. 그러면 자정에서 새벽 3시가 됐다는 얘기는 3시간이 지났다는 얘기네. 4시간이 지났다. 그럼 3시간이 지났을 때 이 비별은 남중을 하는 상황이냐 아니면 남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여기 말이 틀렸던 게 방위각으로 생각을 해서 낚여버린 거야.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135도니까 남은 각이 몇 도였다? 45도였다. 그럼 45도면 1시간에 15도니까 3시간 지나가면 얘는 남중하겠네. 왜? 방위각이 180도일 때가 남중인 거니까. 이렇게 낚이라고 문제를 낸 거지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뭐야? 남중 시각을 결정하는 것은 적경이잖아. 남중 시각을 결정하는 건 적경이야. 그치? 그래서 어떤 두 천체가 있는데 남중 시각이 같다는 얘기는 두 천체의 뭐가 같다? 적경이 같다. 이런 얘기잖아. 아까도 내가 니은 지은 풀 때 얘기했지만 적경이 작은 천체가 남중이 빠르다. 그치? 그럼 우리가 여기서는 이 45도 갖다가 따지면 안 되고 우리가 적경을 갖다 따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새벽 3시, 3시간 후에 이 비별이 남중하기 위해서는 얘의 적경이 몇 시여야 하는지를 역으로 생각해봐. 무슨 말인 거 하니? 아까 태양은 자정이었으니까 여기 있었고 춘문날이었으니까 적경이 여기가 0시였어. 기억나니? 자, 0시. 여기는 몇 시였지? 적경이 6시. 여기는 적경이 몇 시였지? 12시. 여기 동점은 적경이 몇 시였지? 18시.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자, 지금 현재 12시에 적경을 갖고 있는 천체는 뭐하고 있는 상태야? 남중하고 있는 상태야. 만약에 여기에 천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천체는 지금 현재 뭐하고 있는 상태야? 남중하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여기 있는 비별이 3시간 후에 남중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비별의 적경이 몇 시여야 되겠니? 1시간이 2시간, 3시간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적경도 3시간 차이가 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비별의 적경이 만약에 15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12시에 적경을 갖고 있는 별은 남중한 상태고 이 비별은 현재 15시의 적경이니까 12시와 15시 사이가 3시간이므로 3시간 후에 얘는 남중을 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B의 적경이 15시가 되느냐를 증명하냐 증명하지 못하를 가지고 이 문제에 틀리고 맞고를 결정하면 된단 말이야. 이 비별이 만약에 적경이 15시라면 이 비별은 3시간 후에 남중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이 비별이 적경이 15시가 아니라면 3시간 후에 남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됐지?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천구를 작도해갖고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시간권을 이렇게 만들면 이 B는 지금 여기에 지금 적경이 찍히거든요. 그지? 그럼 여기가 12시고 여기가 18시면 12시와 18시 사이에 이 천구의 적도에 90도에 해당되는 정확히 중앙에 여기에 시간권이 와야 적경이 몇 시가 되는 거야? 15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간권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노란색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시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돼야 여기에서 이제 3시간이 지났을 때 이 별은 뭐 하게 되는 거야? 남중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이 비별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 더 어느 쪽? 남쪽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3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남중이 지나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똑같은 3시간 동안에.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여기에 만약에 비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 비별은 정확히 15시의 적격이라고 한다면 이 비별이 3시간 후에 남중을 하는데 비별은 지금 여기보다 더 남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똑같은 3시간이 지났을 때 남중이 지나버린다고요. 남중한 상황이 아니라. 그치?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디귿지문은 새벽 3시에 남중한다라는 요 표현은 틀린 표현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평가의 의미는 의도는 뭐였냐면 결국 남중을 결정하는 것은 시간권에 의한 적경이지 방위각 45도가 남은 상황이라고 해서 3시간 후에 남중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방위각은 지평선이 기준이고 적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구의 적도. 방위각은 수직권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적경은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시간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을 내려고 했던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이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 20번 문제는 좀 아이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제공을 하는 건데 하늘 보이는 그림,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는 그림으로 한번 판단을 해도 돼요. 여기가 남쪽이지. 밤하늘을 봤어. 여기는 동쪽, 여기는 무슨 쪽? 서쪽이라고 하자. 서점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뭐를 선생님이 그릴 거냐면 자, 천구의 적도를 먼저 그릴게요. 천구의 적도는요. 정동과 정서를 지나는 원. 이게 바로 천구의 적도야. 빨간색으로 했다고 해서 황도하고 착각하지 마. 천구의 적도를 그렸어. 정동과 정서를 지나는 원이야. 그치? 여기다가 뭐를 그릴 거냐면 쌤이 시간권을 한번 그려볼게. 시간권. 자, 시간권은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거 기억나요? 항상 시간권은 천구의 적도하고 뭐를 이뤄야 된다 그랬지? 전부 다? 수직을 이뤄야 된다 그랬어. 그지? 그럼 지금 여기다가 시간권을 그리면 요렇게 지나가는 거. 요게 시간권이면서 좌우선이겠지.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지. 그지? 그 다음에 생각해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지. 그래야 여기가 뭐가 돼? 수직이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어? 자, 약간 느낌적으로 요렇게 여기가 수직이 되지. 여기 수직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수직이 되는 거란 말이야. 됐지? 물론 이 시간권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곡선의 형태로 띄어야 되지만 우리는 이제 밤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매우 확대된 그림이니까 직선화시켜서 선을 내려면 이게 이제 거의 다 시간권의 선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밤하늘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럼 지금 그림 조건에서 여기가 지금 적경이 12시였단 말이야. 서점은 적경이 6시였고 6시, 12시, 18시였으니까 서점 여기가 몇 시야? 6시. 자, 여기는 몇 시야? 여기는 12시. 그 다음에 동점은 몇 시? 18시. 이런 적경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그린 게 만약에 여기와 여기의 사이 절반만큼을 그린 거라고 한다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은 상황으로 선생님이 그린 거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6시, 12시 사이. 여기는 몇 시가 되겠어? 9시. 여기는 12시와 18시 사이니까 여기가 몇 시? 15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자, 방위각이 몇 도였다고요? 135도니까 그치? 방위각이 135도니까 이 그림 봐봐. 135도의 방위각이니까 요 지점에서 남점까지 남아있는 각도가 몇 도 남았어? 45도 남았잖아. 그치? 그러면 동점과 남점 사이에 정중앙선을 그리면 여기가 동점이고 여기가 남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정중앙을 딱 만들어. 요 길이하고 지평선에서 이론상으로 거의 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남은 게 얼마가 남은 거야? 요만큼이 45도. 또 여기서 요만큼이 얼마 남은 거야? 45도. 그치? 현재 별은 지금 여기에 어딘가에 있는 거고 얘가 요만큼 남은 각이 몇 도가 남은 거야? 45도가 남은 거잖아. 그치? 북점에서부터는 몇 도고? 135도고. 동점에서부터 45도, 이 지점에서 다시 남점까지 45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다가 수직권 하나 만들어 보면 수직권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냐고. 그치? 물론 수직권도 사실은 이렇게 곡선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지 사실 직선은 아니야. 근데 많이 확대된 그림이니까 거의 직선화 시켜서 이렇게 내릴 수가 있다는 거지. 원래는 곡선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여기서 무슨 별이었지? 비별은 플러스적이었으니까 천구의 적도보다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게 이 비별의 상황이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가 적경 15시의 적경이니까 만약에 비별이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3시간이 지난 후에 정확히 뭐 할 것이다? 남중을 할 것이다. 그치? 지금 현재 15시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치? 근데
비별은 대충 그렸을 때 시간권과 수직권이 맞지 않으니까 여기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비별은 요만큼 3시간이 지났을 때 남중을 뭐한 상황이다? 넘어간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남중이 지났다라고 표현한 게 정답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 그림상에서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상에서도 여기 비별이 여기 있잖아. 그치? 비별이 여기 있단 말이야. 비별이 여기 있으면 천정에서부터 비별까지 이렇게 선을 내리면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방위각에 해당되는 뭐가 돼? 수직권이 되는 거지. 자, 수직권이 되고요. 요만큼 남중할 때까지 요만큼이 더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45도 정도가 남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시간권을 하나 만들어 버리면, 자, 천구의 북극에서부터 따지는 게 이제 시간권이니까 요런 식으로 시간권을 만들어 버리면, 아, 시간권은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 45도의 요 각과 요 각은 같지 않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끔 이제 걱정을, 그러니까 뭐랄까? 좀 의문을 표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어떤 의문이었냐면, 선생님 이거는요 직선화시켜서 이렇게 그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그림은요 정확하게 이 문제를 푸는데 해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하늘을 바라봐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구는 구면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곡선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직선화로 그리게 되면은 실제로 이 그림에서는 요 각이 크고 요 각이 작았지만, 그치? 모든 위치에서 이렇게 천구상에 찍었을 때하고 이 상황이 똑같이 표현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요거 다시 촬영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았지?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이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여볼게요. 그림이 어딨냐? 잠시만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자. 자, 이거 하나 넘겨볼게요. 요 그림이 선생님이 이제 식센스 모의고사에서 이제 냈던 별자리 맵 모양인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여기가 아까 그 그림에서의 천구의 북극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럼 여기 어딘가에 천정이 이렇게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 천정이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천정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문제에서는 천정이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천구의 북극에서 뻗어나오는 요 선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시간권이란 말이지. 시간권이 지금 실제로는 어떻게 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곡선으로 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원래 촬영했을 때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내가 아까처럼 설명한 것은, 이 문제에서 이미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을 통해서 3시간이 지났을 때 남중이 지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수직권을 그리고 이렇게 시간권을 그렸을 때, 자, 여기는 방위각이 45도가 남은 상태인데 결국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요 각보다 요 각이 작으므로 여기서 해당되는 3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거지. 그치? 근데 이거는 이 문제에서 이미 선생님이 요 방식을 통해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 그림으로도 다시 한번 이 각과 이 각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는 정도의 용도로만 쓰면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실제로 이 각이 더 작고 이 각이 무조건 크거나 혹은 이런 식의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무조건 설정할 수는 없다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는.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 그림을 보고서 풀지 마시고, 알았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요 그림을 갖다가 푸는 게 아니라 이 방법과 이 방법 갖다가 푸는 거야. 근데 학생들이 왜 이 각과 이 각이, 왜 수직권에 해당되는 각과 시간권에 해당되는 각이 같은 시간 동안에 다르게 나타나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뭐랄까? 한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통해서 결국 요 각과 요 각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용도로 쓰란 얘기지. 이것만 가지고 요 각은 작고 요 각이 크다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그 얘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촬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구를 이용하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해서 풀어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수고 많이 했고요. 20번 문제 해설이 좀 많이 길어졌죠. 수고 많이 했고요. 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능까지 달려가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